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은 홍콩 영화 특집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0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52회. 52회면 1년인데 시작하겠습니다. 야. 와우. 각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나나를 사랑하는 이재익 PD입니다. 네. 왜? 아니 좋아서 바나나 좋아서 지금 오늘 저기 쌍 바나나를 끼고 제가 놀았어. 예 사진 한번 찍었는데 안녕하세요. 가슴으로 영화를 보는 남자 김은종 PD입니다.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가 그 시네타운 19을 진행한 이래 처음으로 저희 열혈 애청자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우리 중에서 얼굴은 제일 유명한데 얼굴하고 이름을 매치시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우리 중에서 얼굴이 가장 TV에 많이 나온 분이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얼굴 TV에 자주 나오기로는 거의 뭐 매일 한 번씩 나오니까요. 매일 한 번씩 나오니까요. 예. 이분들이 과장이 너무 심하신데요.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오, 목소리 졸라 멋있어. 아니 왜 이렇게 멋있는 척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야 빨리 자기 소개해봐. 예, 반말 좋은데? 반말 아니? 기분 나쁘지? 반말 아주 좋은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시네타운 19 1화 1회부터 줄곧 매주 출근길에 듣고 있는 애청자 그냥 YC라고 해주시죠. 애청자 YC. 네, 본명은 유성재입니다. 그러니까 Y모 성재. 네. 우리 유모 씨 아들 모성재 씨.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보도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화나 아니면은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기자가 아닐까 싶어요. SBS 보도국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총명하다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렇게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 있어요. 그러니까요. 총명한. 총명한. 총명탕 한 100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아는 기자는... 분들도 많이 듣는데 이거 듣다가 그래? 되게 웃으실 것 같은데. 유성재 기자는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이승훈과 지금 박빙이야. 오늘 네이버 대 다음의 대결이야. 네이버 대 구글의 대결이야 오늘. 과연 승부는 어떻게 날 것인지 오늘. 근데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제가 홍콩 영화잖아요. 유성재 기자가 홍콩 영화 쪽은 강한데 내가 알기로는 이승훈이 유일한 약점이 홍콩 유쪽 영화를 내가 안 본 걸로 알고 있어. 미드 특집 때도 한번 우리가 경험한 일인데 식물 생장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식물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뭐 칼슘, 칼륨 뭐 이런 거 중에 제일 최소량에 맞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딴 게 아무리 높아도 결국은 꽈락 이론이랑 비슷한 건데 그렇지. 딴 게 아무리 높아도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방송 중에도 망작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이제 미드 특집 이런 게 망작인데 그게 왜 망작이냐면 이재익 PD가 본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나. 그러면 이재익 PD의 수준에 맞춰서 방송에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지. 80년대 이승훈이 아무리 미드를 많이 알고 뭐 미드 뭐 1000가지 만 가지가 나와도 결국 저 수준에 맞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내가 소프라노스나 아니면 최신 미드 뭐 하우스 오브 카드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에어울프 얘기나 하다가 끝나는데 전격 제트 작전 얘기나 하다가 저 병신들 좀 뭐하냐 이런 소리나 듣고 정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 기준으로 맞춰지게 돼 있어서 오늘 기준은 저인 걸로. 근데 그래서 유성재 기자를 모신 거예요. 그래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홍콩 영화 마니아 유성재 기자. 홍콩만이야 아니 홍콩만이야? 그럴 수 홍콩 있네. 하나 300밖에 안 가봤습니다. 자꾸 홍콩 가고 싶어해. 유성재 기자 왜 지난번에 왜 초대했는데 안 왔어요? 언제요? 썬더 왜 안 왔어? 썬더의 그 바람산에서 했던 첫 번째 썬더부터 제가 부부 동반해서 가려고 그러다가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요. 썬더 죄송합니다. 썬더를 한 번 못 가게 되니까 계속 빠지게 되는 왜? 그 왜 있잖아요. 왜 그 친목질 이런 거 뭐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막 어차피 이 커뮤니티가 또 생기잖아요. 뭐 싫든 좋든 그분들과 친해진 모습이 또 괜히 또 가가지고 또 어색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냥 뭐야 졸라 지식인이야 재수없게. 그냥 술만 퍼먹고 오면 참 좋은데 하여튼 다음번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뽑아준대? 이 사람 뭐 지금 오만해. 뭔 소리 하고 내가 돈 내면 되잖아.
우리 뚜야뚜야님은 잘 계시고요. 네, 이거 들으실 텐데 참 야 걱정입니다. 사실 네. 뚜야뚜야님 때문에 초대한 거야 우리가. 진짜. 너 때문에 초대한 줄 아니? 인연이란 그런 야 거. 뚜야뚜야님이 얼마나 메일을 초반에 열심히 보내주신 줄 알아? 뚜야뚜야님이 에어트림님과 더불어서 그렇지. 초반에 그 5대 그 초반에 메일을 보내주시던 그렇지 뭐 남는 이불님, 그런 분들 중에 이자원님 하나야. 이자원님 뭐 이런 분들 거의 그 초반에 그 시족격인 그런 분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내가 지금 초대한 건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게다가 뚜야뚜야님이 굉장한 미인이세요. 지금 5층에서 내가 보기엔 최고 미인이야. 뚜야뚜야님, 뚜야뚜야님. 지금 5층에 안 계십니까? 5층에 계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사람 저 일하라 그랬더니 뭐 일은 안 하고 연애질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나쁜 놈이야. 그 사람 참 하여간 메일 소개해 주시죠. 기자. 메일 소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우님 안녕하세요 세피디님들. 메일이 격감했다는 소식에 차마 모른 척 넘어가기 힘들어 몇 자 끄적거려 봅니다. 저는 며칠 전 결혼한 30세 수컷 박하사탕입니다. 박하사탕은 뭐니? 박하사탕 아니고요. 박하사탕. 네. 신혼여행의 달콤함도 끝나고 돌아오는 월요일 출근하여 결혼 답례로 따끈따끈한 떡을 돌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아주 식상한 멘트에 인사를 건네며 떡을 건넸습니다만 관리부 팀장님, 참고로 팀장님은 38세에 평소 새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미혼 여성입니다. 만나 뵙고 싶네요. 관리부 팀장님 왈 어머 박대리 웬 떡이야? 그러고 보면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떡 돌리는 게 진짜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왜 떡을 돌려? 떡을 치고 떡을 돌리는 거지. 훌륭한데. 정말 우리의 미풍양속이야. 앞으로 선조들의 지혜가 이게. 괜히 우리 선조들이 떡을 돌리는 게 아니야. 역사가 괜히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러네. 야 괜히 뭐 무슨 저 초콜릿 돌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 한번 거 알아? 의심해봐야 돼. 인류의 그 어떤 식문화 역사를 보면 밥보다 떡이 먼저 생겼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렇겠지. 떡이 먼저. 떡이 제일 중요하니까. 조리법도 더 쉽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래요? 밥보다 떡이 먼저 생겼어요. 떡이 근원이에요. 떡 때문에 인간이 생기고 있다면 그런 건가요? 그렇지. 계란이 먼저냐, 또 닭이 먼저 해결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이건 네이버 이승훈도 알 수 없는 문제야. 떡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지만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떡을 쳐야 사람이 되죠. 그렇지. 사람은 떡을 칠 수 있지만 떡은 사람을 칠 수 없지. 떡으로 사람을 칠 수 있어.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존나 맞고 싶다 떡으로. 어머 웬 떡이야 박대리. 결혼 답례로 별거 아니에요. 결혼식도 못 갔었는데 미안해서 어떡해. 암튼 고마워. 오늘 아침도 거르고 왔는데 잘 먹을게. 그 자리에서 바로 떡상자를 까시며 하시는 말씀. 어머 잣도 뿌려져 있네. 이런 잣 같은 떡을 봤나. 이쁘다. 아직도 따끈따끈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팀장님께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미친 듯이 기침을 해댔습니다만 붉게 상기된 제 얼굴은 감추기가 힘들더군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팀장님 떡 하나 더 드릴까요? 라고 건넸지만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은정 PD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을 은유로 표현할 경우에는 떡 앞에 S를 묵음으로 붙여 발음하는 게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제안 드려봅니다. 라면서 앞으로도 스떡같이 찰진 방송 열렬히 청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승훈 PD, 발음 한번 해봐요. 떡? 떡? 좋아. 자, 유성재 기자 한번 발음. 아니 묵음이라면 스떡하면 어떻게? 아니 들릴 듯 말 듯. 스떡. 너무 들려. 어렵네. 너무 들리는구나. 그러고 보면 그 어디에 저 잣잣을 영어 철자로 뭐라고 하냐고 질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ZOT. 영국식으로는 미국식으로는 잣잣. ZOT입니다. 그렇구나. 영국에서 항상 job을 찾죠. job. 직업을 job을 찾는데 Good afternoon.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지금 그 도어입니까 영어입니까? 당신이 한 건 도가예요 영어고. 택배 회사 중에 JOT라고 있어요. 진짜? 컨테이너가 딱 지나가는데 예. 크게 JOT라고 쓴 컨테이너가 싹 지나가는 배경으로 사람들이. 사진 한 장 찍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그 이탈리아 저 양복 브랜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이탈리아 명품 양복 브랜드가 있어요. BOGGI라고 그게 못 들어오고 있었어. 근데 요번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데? 야, 한 벌 사입자. 우리 들어왔다. 셋이서 한번. 졸라 비싸. 그게 그래? 제냐보다 더 비쌀걸? 보지예요 보지예요? 몰라요. 그걸 또 발음을 하고 있어. 일부러 BOGGI 했더니. 야, 너 집에서 나는 하라고 틀린 거잖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너 나보고 하라고 올린 거 아니야 맞아? 쟤는 왜 이렇게 멀리 가 늘. 그러고 보면 사실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면 제일 어려운 상사가 바로 위에 직장 상사잖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제일 오래 해야 되고 자기 직속 상사니까. 저는 지금 직속 상사 3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를 상사로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죠. 아, 그렇지. 원래 근데 군대에서도 자기보다 한 호봉 위에, 막고참. 바로 한 호봉 위에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막고참. 뭐 잘 만나요. 이승훈 PD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몰라요. 아니, 우리 그런 공익도 걸. 무서워요. 진짜 공익도 구청에서 머리 박았어.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우리. 아 공익도 그런 거 있었니? 그럼. 유 기자는 그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이재익 PD와 같은 카투사 까투구나. 어디 있었어요? 평택에 있었습니다. 아 똑같은 캠퍼스야. 네. 캠퍼스. 그래요? 평택에 있었어요? 캠퍼스. 아니 두 분 동기 아니야? 23rd 서포트 그룹. 아, 야, 이 새끼도 영어 이제 안 되겠다. 야 잠깐만. 이 얘기를 지금 입사 14년 만에 지금 이 얘기를 아니 자기 어디 이걸 이제 하는 거야? 그 제클러 스테이션이라고 입구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쭉 오른쪽, 가면은 그 알지, 약간 있지. 떨어져 있는 부대들 있지. 네. 그 저 탱케이 뜰 때 이렇게 돌아 그렇죠. 뛰다 보면 보이는데. 그렇죠. 네, 메인 포스트가 아니라 저쪽 끝에. 아니 군대 기간 겹치는 거 아니야 둘이? 대강 비슷하지 않아? 아니지. 안 형이 겹쳐? 먼저 갔다 오지 않았어? KA 96. 96. 나는 9711기죠. 코바 그럼 1년 정도 같이 비슷하잖아. 있었겠구나. 아, 야, 그러면 진짜 기가 그러네. 막히다. 야 그 평택에서 나와서 노는 데 있지 거기. 안정리. 거기서 마주쳤을 수도 근데 있겠다. 거기 지저분해가지고 카츠노라 잘안 갔어요. 게임방 생겨서 스타크래프트 하러 많이 갔어요. 거기. 난 오라고 98년도에 게임을 안 했으니까. 게임방이 처음 생길 때. 요새는 어쨌든. 모텔도 좀 다녔어요. 안정 모텔 뭐 이런 데. 그렇구나. 미군이랑 빤스 두개 있고. 빤스 2개 있고 잭슨이랑 머더퍼. 바나나 하나씩 들고 저렇게 바나나를 좋아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바나나를 좋아한다. 아니, 바나나 그- 먹었어. 자 다음은 오늘이 52회차인데요. 자 정확하게 지금 1주년을 축하드린다고 T님께서 보내주셨어요. T. 우리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굉장히 애청자. 트레이드마크. 예예. T 한글로 쓰고 위에다가 TM 써 있는. 그리고 항상 그 샵으로 단락을 어. 이렇게 좀 갈무리 하시는 분이신데. 독일 계세요. 이분이 정말 진짜 애청자시잖아요. 독일 계시는 초반부터. 분이, 독일 그래서 계시는 분. 제가 그 수많은 1주년 축하 메일 가운데에서 이 T 요분의 메일을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직장인의 애환이 듬뿍 담긴 앞으로도 알이 꽉 찰 방송의 52주차를 미리 축하합니다. 이재익 PD의 편집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멀리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참 크크크크 벽에 갈라진 틈만 봐도 꽂고 싶다라거나 꼽은 지 오래돼서 열쇠 구멍도 빨리빨리 못 찾겠다라는 말을 툭툭 내뱉던 오래전 내 기억 속에 모지리들이 떠오르며 과연 수위가 그렇게까지나? 늘 멀리 가는 이재익 PD보다는 면박 주는 척 에피소드 꼰지른 이승훈 PD나 말리는 척 기름 붓는 김은종 PD 당신들이 더한 거야! 라며 오늘도 낄낄거려 봅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T님이 이렇게 또. 독일 한번 가세요. 내가 제2외국어 독일어로 했잖아. 진짜? 딱. 진짜? 그랬다. 내 제2외국어 발음이나 이승훈 영어 발음이랑 비슷해. 그게 뭐 디데어 데스디 다스데스 댐댐 뭐 이거 아니야. 이대어 데스댐덴. 몰라 난. 나 아니, 독일어 졸라 못했어. 이유를 알겠다. 얘가 독어와 너는 외국어 영어를 하지 마 그냥. 독어와 영어를 야, 오늘 동시에 홍콩영화 배운 특집이라고 거야. 오늘. 너 너 그냥 숨도 쉬지 마. 그 어떤 외국어 이야기도 하지 마. 오늘 홍콩영화 특집이야. 게다가 광둥어. 나 예전에 유성재 기자하고 일화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성재 기자랑 그때 이제 우리 회사 여자 직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저 KBS 쪽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뭐 이렇게 해서 보도국에 또 다른 기자분이랑 해서 셋이서 여자분 한 2분 정도를 모시고 술을 먹은 적 있어요. 목동에서 술을 먹다가 화곡동으로 가서 술을 잠깐만. 너 잘 생각해. 이거 뚜야뚜야님 듣고 계시다. 뚜야뚜야님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술을 먹다가 그때 이제 유성재 기자 결혼하기 전인데 저도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나 이 얘기 들었는데 나 진짜 빵 터졌다. 나 이 어. 얘기 진짜. 이 얘기는 그래가지고 정말. 술을 먹다가 이제 뚜야뚜야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뚜야뚜야님이 전화를 받고 이제 유성재 기자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조용히 하고 있고 통화를 했어요. 유성재 기자 통화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우리 막 즐겁게 흥겹게 놀았죠. 아싸 좋다 이러고 흥겹게 놀았는데 전화가 안 끊어진 거야. 그래고 뚜야뚜야님이 통화 내용을 30분 동안 듣고 있었어. 노는 얘기를. 노는 사운드를. 그러고서 나를 판다. 이 새끼가 비겁하게 내가 한 거라고 다. 실은 재미없게 놀한 것처럼 재밌게 놀아놓고. 아련하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빼도 박도 혼났는지. 못하는 게 이승훈 목소리가 딱 티가 나잖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전부 이승훈이 한 얘기야라고 할 수가 없어.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은 별장 가면 큰일 나요. 전부 다 네가 한 거 같아. 너무 구별돼. 너무 구별돼. 요새 지금 그거 밝혀졌다면서요? 뭐 95% 이상 확신이 된다고. 성문 분석했어. 당신은 성문 분석을 피할 수가 없어. 아니 저 보도국에서 오셨으니까 그거 좀 그러니까 그거 뒷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야? 하나 까자. 몰라요, 하나 저도. 까자. 왜 그러세요? 뭐야? 진짜 실망이야. 아니 기자들이 다, 비겁해. 기자는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좀 버려주세요. 왜 그 보도국에 그거 있잖아 정보망. 정보망에 거기도- 있는 것 좀 얘기 좀 거기도 그렇게 해주세요. 잘 안 올려요. 그래요? 네, 네. 재미없어요.
아니 이렇게 뭐 얘기하면 진짜 재미없는 거 뭐 하나 같은데. 까자고 뭐 하나 까자. 응? 야, 그렇게 재미없는데 왜 기자들은 맨날 그거 보고 있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기자들은 진짜 술 먹으러 가서도 그걸 내내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재밌는 거 있으면 맨날 얘기해주고. 아우 술자리에 너무 좋은 안주지. 최고야 최고. 자 유 기자 하나 까고 가세요. 시원하게. 아니 뭘 까라는 거야 지금. 뭐래도 까봐 아주. 옷장을 깔까? 정 자식 운동하다 봐요. 저 깎기 없으면 JOT라도 좀 까세요. 제트오티라도. 야 얘가 이런 얘기하는 거 괜찮고 내가 보찌라고 하면 안 되냐? 너는 그 멀리 간다니까. 그게 거리감이 되게 중요한데 멀리 가. 치고 빠지잖아 나는. 소화 치고 나뭐 빠지잖아. 국칼슘 우유나 먹어야겠다. 아유, 저 사람은 칼슘이 필요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프로테인이. 단백질이 많이 있어 여기. 어? 단백질 함유가 많다고 이게 저지방 우유가. 아니 요즘도 그 뚜야뚜야님 자주 듣고 계세요? 예, 그럼요. 애청하고 계세요? 네, 매일 듣습니다. 아 오늘 출연한다니까 뚜야뚜야님 뭐라 그러세요?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왜? 내 여기- 남편이 더러워질까봐? 뭐 그렇죠. 그렇죠라고 말하면 우리 뭐가 됩니까?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되는 아니 거야? 뭐 겸양이 없어. 야, 내가 이렇게 던져주면 에이 그건 아니죠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그치 보통은 그 진짜 우리가 너무하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대답은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나 방송의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해 이게 상식적인 대답인데 이 사람 좀. 물상식한 새끼. 야 이건 좀 너무하네 진짜. 우리 가정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집도 아니야. 우리는. 아니 너는 어차피 너는 집이 아니잖아. 아니잖아. 너는 어차피 아니잖아. 너는 성원 네트빌 살잖아 이 새끼야. 아니 오늘 아침에도 햇밥 먹고 났더니 아우 이렇게 허기져. 햇반에 오뚜기 3분 카레를. 아 허기져 죽겠네. 자, 좀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서 드세요. 야 고게 또 설거지가 귀찮아. 이게 프라이팬 캐릭터인데 저 하기가 어떻게 생성된 거야 진짜. 귀찮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약간 우리가 보통 때보다 2톤 정도 업된 상태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힘들어서. 그러니까 살짝 낮춰서 갑시다. 톤을 낮춥시다. 그럽시다. 시작인데 이러다가 자. 아살 수도 있어요. 오수정님. 자 근데 오늘 정서임 작가 오늘 향수가 좋은데 못 뿌렸어요? 야 또 거기다 껄떡대고 있니? 아니 지금 방금 지금 2톤 낮추자고 한 게 누군데? 아 정말. 너가 야 2톤 낮춘 다음에 3톤 높이면 결국 1톤 높인 거야. 향수 못 써요 서임 작가. 아나 진짜. 아뭐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어 한번? 한번 얘기했어. 한번 얘기했어. 네가 개인적으로 얘기했겠지. 아니야 얘기했어 한번. 저 애청자인 향수 좋아. 저도 들었던 것 같은 그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좋아. 그냥 막 던지네요 제가. 아나 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던지고 나서. 자 오수정님 사연 계속 갑니다. 김영모 과자점에서 시네타운 19을 듣다. 꺄. 과자 좀 그립네요. 정말 너무 놀랐답니다. 며칠 전 날씨가 아주 반짝반짝하던 날 습관처럼 귀에 시네타운 19을 걸고 집 근처 양재천을 산책하고 들어오는 길에 김영모 과자점에 바게트 샌드위치를 사러 잠깐 들렀습니다. 우리 여기서 막 과자 먹지 않았니 그때? 그래. 누구지 그 신지 씨가 보내준 그래 건가? 이신지님이. 어머 근데 때마침 봉준호 감독 특집편에서 새 PD님들이 연방 감탄하시며 우적우적 김영모 과자점 쿠키를 드시더라고요. 맛있죠. 빵집에서 혼자 쿡쿡 웃다가 나름 기념이다 싶어 저도 미니 쿠키 세트도 구입했답니다. 야 우리 김영모 과자점에서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 정도면? 진짜 협찬 맞자. 진짜. 아참 저는 작년 말 무심코 팟캐스트에서 시네타운 19 건축학 결혼 편을 듣고 그때부터 19의 매력에 푹 빠진 팬입니다. 저는 특히나 이승훈 PD님의 거칠면서도 섹시한 느낌적인 느낌의 목소리와 듣다 보면 멍해지는 장광설의 열성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한번 저 우리 오수정님께 한번 저 스떡 한번 드려봐. 스떡? 야 떡 드세요? 아잉 한번 해줘 아잉. 아와잉 아잉. 부끄러워하기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뭐 아잉으로 지난주에 좀 약간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카 좋아 오카. 좋아, 최고야. 너무 좋아. 진짜 난 처음부터 나나였거든. 딱 보자마자 나나였어 나는. 딱 보는 순간 나나다. 난 남 몰라 할 때 죽었어 그냥. 나나가 진리야. 애프터스쿨이 그때 나 파워타이밍가 할 때 이제 그때는 신인이었거든. 처음 온 거야. 디바 할 땐가 뭐 너 때문에 할 땐가. 왔는데 보는 순간 나나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때 당시는 나나는 눈에도 안 띄고 보통 유이가 한참 인기 있고 그다음에 가희씨 인기 있고 이럴 텐데 난 나나 외엔 뭐 눈에 안 들어왔어. 야 작년에 우리 그 연말 음악회 할 때도 오렌지 캐러멜이 반응 제일 좋더라. 진짜. 남자들한테는 립스틱, 세 명이서 막 이렇게 아잉인가 뭐 부르는데 립스틱. 아유 그렇게 반응 공개 제일 방송 좋아. 많이 다녔는데 그 할 때마다 무대를 그렇게 내가 뚫어잖아. 다음 순서를 까먹고. 야 나 그 오른쪽으로 가는 춤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기울어서. 그때 막 남자들 막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난리 났어. 우리 한성수 대표님이 참 감이 좋으셔. 훌륭하실 분이야. 자 오늘 그 스페셜 게스트 유성재 보도국의 그 영화 문화를 사랑하는 유성재 기자를 모신 기념으로 박 기자님의 메일을 한 통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박 기자. 박 기자? 박 기자, 유 기자가 나와 있는데 기자가 박 기자. 빠지면 큰일 날 것 같네요.
여기서 기는 묵음으로. 야, 나는 보찌라고 하면 안 되고 너는 그래도 되냐? 나는 멀리가 내가 보찌라고 하면 나쁜 놈이고 너는 박 기자에서 기 빼도 돼? 보찌는 괜찮아. 근데 너는 그 쌍지읒을 지읒으로 바꿔서 발음하잖아. 아유, 내가 진짜 우리 서임 있어 얘기 안 한다. 어쨌든 그 S와 기는 묵음으로. 스톱. 스떡 박자. 스떡 박자. 자, 박 기자님. 그러고 보니 어제 그 술집에서 드장고 음악을 틀어주시더라고요. 좋았어요. 드장고. 음악은 드장고야. 음악은 역시 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악이 아니야. 야, 지난번에 송포의 편인가? 그날 스바클리의 크레이지 정말. 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 그날 송포유 주인공 있잖아. 마리안 할머니. 마리온. 그 사람 마리온. 남편이 드장고. 장고야. 드장고야. 프랑코 네로. 진짜? 실제 남편이 프랑코 네로야. 이런 우연이 있나? 정말 이런 대박이다. 마더 파더로 하자. 마더 파더로 할까? 그래. 이런 마더 파더. 코인시던스가 있나? 그러니까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나? 자, 박 기자님. 자, 이름은 밝히기 말아 주시게나 제발. 회사 관계로. 안녕 친구들. 유 기자가 알 수도 있겠다, 이 사람. 이분 우리 박대기 씨 애청자. 아닌가요? KBS 아닌 것 같아요. 자네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무명씨라네. 뭘 무명씨야 박 기자님인데. 이런 사람 제일 싫어. 항상 이름 밝히잖아 우리. 그러니까 같은 향수를 공유해서인지 공감한 부분이 참 많고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구만. 거기에 친구들처럼 나도 방송쟁이 크크. 저희보다 약간 연배신 것 같은데 이분 뭔지 몰라도 형님이신 것 같아요, 형님. 나인틴 방송에 더욱 애정이 가고 특히 자네들이 오래 만난 친구들처럼 느껴진다네. 그런데 자네들의 엄청난 폭풍 색드립에 내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네 라면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한 달 전 열흘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10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LA에서 인천 도착한 날이었지. 그리고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출발해 천신만고 끝에 도착. 집에 오니 시간은 새벽 1시를 훌쩍 넘었고 몸은 천근만근 녹초가 된 상황이었지. 그런데 울 마눌님이 갑자기 색드립을 치며 덤볐고 난 졸라 당황스러워하며 뒷걸음치며 물러났다네. 마눌님의 내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남자는 원래 피곤할 때 색이 더 땡긴다며 색드립을 계속 나에게 덤벼왔지. 자네들이 방송에서 밤새 편집한 뒤에 아침에 색이 엄청 땡긴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랬던 것이었지. 박 기자님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뒤는 자네들 상상에 맡기겠네. 피곤하지 않아? 그 이후에 마눌님은 유독 피곤한 날만 날 덮친다네. 그래도 만난 지는 10년, 결혼한 지는 5년 된 울 마눌님과는 항상 신혼처럼 지낸다네. 항상 기운 넘치는 방송 기대하겠네. 여기까지만 읽어주게나. 그 다음 거 꼭 읽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뒤에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네만 이름을 밝혀주지 말아주게나. SBS 가끔씩 가는데 언제 한번 가면 인사 하나 하고 싶네. 그려 난 지역 민방에서 근무하고 있다네. 지금 라고 민방에 계시는 박 기자님. 박 기자님께서 박 기자님 알려주셨습니다. 기자 빠졌네. 봉지부인 이응 빠졌네. 뭐 이런 게 유명하죠. 그만입니다. 저 어쨌든 우리 저 박 기자님 만약에 보도국에 와서 유성재 기자를 만나게 되면 조용히 JOT를 외쳐주시기. ZOT를 외쳐주세요. 영국식으로 하실지 미국식으로 하실지는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찰지면 아는 척 해드리는 걸로. 유성재 기자 그 반갑게 네. 박장님, 네. 박장님 그러고 보니 맞아주세요. 지역 민방에 계시면 우리 8시 뉴스에도 가끔 나오시겠네.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지. 네. 아는 사람일 것 같아. 그렇겠다. 왠지 그렇겠다. 다음 주에 뭐 리포트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자막으로 이제 박 기자 이렇게 나오면 기자 빼고 읽어주십시오. 아이 보치 같은 새끼 정말. 대전에서 박 기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박 기자님을 알아볼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런 리포트를 한번 하실 것 같아. 남자들 피곤하면 과연 점점점. 오늘은 성에 관한 잘못된 속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떡 정말 좋아하는데요. 피곤할 때 먹는 떡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빵과 떡을 비교해서 왜 떡이 매출이 더 높은가를. 그러니까 저 우리 박자님 다음 사연 한번 더 주세요.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강원인지 충청인지 그래, 경상인지 뭐 뭘 호남 쪽인지 뭐 KNN인지 TJB인지 그거까지만. 번호 정도는 줘야 우리가 작업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무것도 이름도 안 걸었어. 더 이상은 안 하겠어요. 그거 없이도 하잖아. 퇴근. 그렇죠. 특유의 은근과 끈기가 있으니까요. 네. 자, 은근과 끈기로. 진짜 진정한 루나티카님, 한국인이야. 루나티카님, 리얼 자짜.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 덕에 어느덧 영화 관람이 강박이 생겨버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극장으로 내몰고 있는 36세 직장남 김준혁입니다.
사장님 수행 비서인지라 좀처럼 시간 내기가 쉽지 않군요. 그래도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니 영화 볼 시간이 생기더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고등학교 친구 셋이서 급퇴근을 해 극장 앞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술이나 푸겠지만 오늘은 아이언맨을 꼭 보기로 했습니다. 남자 셋이서 직장 다닌 남자 셋이서. 야, 니 하지 마 임마. 진짜. 아이언볼 3가 모여서 아이언맨을 보는 야, 건 형이 경고하는데 진짜 그렇게 살지 마. 아이언볼 3가 아이언맨 진짜 3를 그러면 안 본 건 된다. 의미심장하네. 아이언볼은 6겠지. 아 역시 유기자 정확해. 역시 정확해. 괜히 기자가 아니야. 페어 3페어. 쓰리페어. 알수 없어. 왜냐면 모르지. 그 사건 못 봤어요? 동대구역. 동대구역에서 절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6개인데 이게 5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경우의 수는 0부터 오, 6까지. 014. 하여튼 6보단 적잖아. 7은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야! 자기 몸을 소중히 7이 있을 수도 있다 너. 가끔 또 있다. 있을 수 있지. 가끔 또 이렇게 3할 있다. 3할. 사방지 아 알이 5개 이럴 수 있어. 어쨌든 친구 녀석 한 놈이 경무에 시달렸는지 아이언맨과 잣잣을 하고 있네요. 라면서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야 대박이야 이분 정말.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 음성 소리 파일. 나옵니까? 아 소리 나옵니다. 이분이 저기 직접 음성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괜찮아요. 보내주셨어요. 아이언맨과의 리얼 잣잣. 자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인지. Now you're on Venom. What's that thing on your chest? Say, electromagnet. You should know. That box from right here. What does it power? 너무 잣잣이다. 이거 바로 이거. 이걸 리얼 짠짜. 잣내 잤어 진짜. 이건 졌다 나. 그 애기 만나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죠? 음. 뭐 체스트 위에 뭐 있다 뭐 이러면서 아 졸린 정말 부분이기는 해 그죠? 졸린 부분이긴 네, 한데 졸린 부분이긴 그래도 리얼 너무 잤다. 잣잣. 어. 우리 너무 잤어. 우리 김준영님의 그 친구분 리얼 잣잣. 해부잣. 아 진짜. 빵 터졌네. 또 이렇게 또 오디오 파일까지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영님. 자 다음은 검은수염님. 박아영을 믿어 형.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절름발이 버버림을.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사기를 쳐온 타짜임을. 하지만 이제 보여줄 때입니다. 이번 홍콩 영화 특집에서 보여주십시오. 홍콩 영화 관련해서 영화 속 중국어 대사 해설, 역사, 지리, 정치, 문화, 숨은 메타포 해석 등 당신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외고 중문과를 나와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아내, 자식까지 사기를 친 사람에게 중국어 못하는 사기 정도야 쉬웠겠죠. 하지만 이제 사기라면 매일 아침 드시는 햇반과 3분 카레만큼이나 지겹습니다. 이제 보여주십시오. 식스센스 이후 최고의 반전을. 물컵 안에 뒤집어 놓은 사쿠라 한 장을. 홍콩 영화 특집 후 이제 더 이상 절름발이가 아닌 멀쩡한 두 발로 녹음실 문을 나가는 김은정 PD를 기대합니다. 야, 검은수염님. 딴 따라란 딴 궁작작. 사고라네. 검은수염님 믿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신의 헛된 믿음에 제가 보답할 길이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네. 어쨌든 제가 그래도 핑계를 하나 드리자면은 저는 북경어를 배웠고요. 오늘 하는 홍콩 영화는 광동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 눈빛은 뭐죠? 아무도 지금 이 그냥 좀 눈빛은 불쾌할 뭐죠? 뿐이에요. 눈빛은 뭐죠? 굉장히 불쾌하고 요번 사기는 실패한 걸로. 이번 사기 실패하고 아주 저급한 사기 있잖아. 아니 근데 하여튼 그래도 사기하면 우리 또 박아 형이잖아. 아영이 형이 야 우리 나 진짜 10년간 그 저 재수 씨가 사기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진짜. 나는 진짜로 상상도 못했어. 야 그럼 결혼식에서 봤던 그 단란한 가정이 모두 페이크였다니 난 정말 상상을 못했네.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그때 사실 나는 훈종이가 그때 결혼할 때 좀 깊숙이 관여했던 게 뭐냐면 훈종이가 그때 라디오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혼식 축가 같은 게 섭외가 안 되는 거야. 축가 섭외하느라고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서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을 훈종이네 장인이라고 훈종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양반이 주례를 보셨거든. 그래가지고 난 사기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아니 장인 어른이 우리 동서 주례를 봐주셨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다 했는데 야 거기까지 이게 사기가 들어간 거죠. 장대한 사기거든요. 이미 벌써 10년 된 사기야. 10년 동안. 인사기 우리 트루먼쇼야. 중무장대 산업이라고 하는데 중무장대 사기야. 현대중공업 같은 사기를 쳐왔어. 대단해. 진짜 캐치미 이프 유캔은 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할 게 아니라 얘가 했어야 돼.
어쨌든 검은수염님 정말 죄송하고요. 아 제가 뭐 북경어를 배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지금 이 친구들이 저를 싸늘한 눈빛으로 아니 그럼 북경어 쏘아보고 해보든지. 있네요. 예 죄송하고요. 쫄리면 돼지시든지. 아 정말 어렵네요. 검은수염님 이런 메일 왜 보내셨어요? 자 다음은 Too Big Fireball님. 아 이분도 뭐 깨알 같으신 분인데 그렇죠. 자 오늘 홍콩 영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홍콩 영화 장르별 생각나는 작품 해가지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1번 주성치류, 2번 성룡류, 3번 정통무협류, 4번 느와르, 5번 현대 쿵푸류, 예를 들어서 이영걸이 나왔던 네. 6번 강시류, 7번 무협 판타지류, 백발만연전 같은 거요. 8번 멜로, 9번 작가주의 영화, 그다음에 마지막에 10번은 에로. 이렇게 10가지로 장르를 구분해 주셨어요. 아 대단해. 깨알 같죠? 되게 10개 장르에서 다 활약한 배우는 수치밖에 없네요. 그리고 그거 바꿔갈 거면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아니 근데 굳이 중국 영화 주성치류랑 성룡류가 없으니까. 강성씨랑 강씨가 없구나. 아 강씨는 근데 좀비가 또 있으니까 그거는 뭐 큰 시간이 차이였죠. 가능해, 시간이. 카운터 파트가 있구나. 그러니까. 10개 너무 근데 많아. 주성치류랑 성룡류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특히 주성치류. 아 주성치류는 홍콩 영화에만 독보적으로 존재하는. 아니 저는 성룡류도 뭐 홍콩 영화에만 독보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보통 배우들이 못 하거든요. 기껏해야 장글로도 반담이야. 아. 기껏해야 돌려차기 하는 게 끝이야. 기껏해야 스티븐 시갈이고 얘들은 청노리스 정도가 끝까지 간 거야. 야마카시류 정도가 대충 비벼볼 만하게. 그러네. 아 깨알 같아. 근데 뭐 야마카시도 우리 성룡 선생님에 비하면 성룡 선생은 좀 연세가 있는데. 그 예전에 성룡 선생님이 영화에 꼭 나오던 게 이렇게 3번 저 리플레이 되는 거 똑같은 장면. 그거는 리플레이 될 만해 지금 생각해도. 영화인데 보통 그렇게 안 쓰는데 그렇게 영화에서 3번씩 리플레이 안 하는데 많이 벙벙하게 만드는. 지난번에 저 이승훈 PD가 그 탐 크루즈가 그 두바이 빌딩 위에서 찍었던 거 그 촬영했던 거 그 얘기했더니 아 그건 뭐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되게 칭찬했잖아. 그치. 성룡에 비하면 될 것도 아니라는 그런 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실 그렇죠. 성룡 같으면 거기서 줄 안 달고 뛰었을지도 몰라. 성룡 밑에 같으면 에어매트 깔고 에어매트 깔고 야 이거 너무 멀지 않아 이러면 아니, 아유 그 제가 잘하면 된다고. 큰 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용영호제에 나왔나? 그거 그 안에 들어가서 뛰어내렸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럼요. 아 영영호제 130청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가 잘하면 해보겠습니다. 그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이 좀 넓은 거 깔는데요 하면서. 제가 내려가면서 잘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 선생님 진짜. 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자 오늘도 많이 나오겠죠? 등장하겠죠? 다음 이제 마지막 메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여유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며 이번에 홍콩 영화 특집 하신다길래 기억나는 대로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이번 회에서 김은종 PD는 얼마나 많이 갈굼을 당할까요?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소룡의 맹룡 과강을 보았죠. 대단히 멋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소룡은 쌍절곤을 한 번밖에 휘두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오히려 쌍절곤보다는 젓가락 표창이 압권이었죠. 청노리스는 양키 나쁜 놈으로 기억되고 콜로세움에서 고양이가 주던 긴장감이 짜릿했었던 그 영화. 이 무렵 소림 18동인. 소림사 18동인. 야, 이 영화는 정말 난 텔레비전에서 이 영화를 한 서너 번 봤는데 그거 아세요? 마지막에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큰 화로를 온몸으로 감싸 안습니다. 그러면 인증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나 기억나. 이거를 통과했다는 인증으로 온몸에 문신이 새겨지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무슨 화살 나오고 막 종 생각나요. 종 안에 들어가서 그치. 견디는 거. 소림 18동이 뒤에서 피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나쳐 가면은 막 옆에서 막 화살 슉슉 나오면 피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동상인 줄 알았더니 동상 고수고. 같은 고수들이 한 10대 명 나오면 그거 막 해치면서 나가야 되고 온몸에 금칠을 한. 그러니까 그 제목이 18동인이잖아. 동으로 된 사람들. 소리는 금칠이구나. 소리는 금칠이 아니라. 구리. 스림 18동이 소림 10대 제자 용문객잔 외에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 수많은 영화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10대 제자의 광고 문구로는 노래를 불러라 리반 클립이다 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리반 클립은 서부 영화에서 악당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야 이분 우리보다 한참 위시다. 그러니까. 리벤 클리프. 이분 한참 저기 뭐야 우리보다 한참 저기야. 그러니까 표기법으로서 리반 클립. 보통 리벤 클리프라고 하는데 노래를 불러라 리반 클립이다 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8동인 큰 종 속에 스님이 있고 그 종을 치면 스님이 코, 귀, 입 등에서 피가 나는데 바로 얘기했네. 바로 유 기자가 얘기했던 야 이거는 스펀지에서 직접 실험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18동인에서 또 수련한 스님이 관문을 통과하는데 동인을
동인을 여기다가 구리 사람이라고 적고서 굳이 왜 김은종 PD를 위하여라고 적어놓으셨지? 이분 정말 기분 나쁘네. 김은종이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는 압니다. 야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른 뜻으로 감사합니다. 동인지. 동이지 그런 걸로 할 수 나 있어. 그건 줄 알았어 진짜. 그러니까. 미안해. 감사합니다. 마지막 관문이었던가요? 관문을 돌파한 스님이 불에 달궈진 커다란 항로를 팔뚝으로 옮기면 팔뚝에 용문신이 새겨지고 이것이 관문을 통과한 표식이 되었지요. 아 그래 팔뚝만이었구나. 난 온몸 전체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가슴까지 이렇게 되지 않나? 난 가슴까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들었을 그러니까 팔로 이렇게 해서 온몸으로 감싸 안아서 이렇게 팔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돼 있어. 난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온몸은 아니야. 전체가. 그러니까 팔하고 가슴하고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몸통까지 상반신. 몸통까지. 토르소, 몸통까지. 토르소. 어우. 이 새끼 또 어려운 말 쓴다 또. 아 나 진짜. 아니 어떻게 해야 토로소 돼? 토로소 제가 좋아하잖아. 보치 같은 새끼. 아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에는 왕우라는 배우가 왕우. 이소룡의 그 필적한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파리 시리즈가 여러 번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왕우에 비견되는 배우에 우리나라에는 왕호란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왕우 선생님도 한국인 아니에요? 나 왕우 선생님 한국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아닌가? 아님 말고. 찾아볼까? 은근히 그때 그 당시에 활동했던 홍콩 감독이나 중에서 한국 분이 있어요. 어. 유명한 그 홍콩 감독 정 무슨 감독님 계신데 이후에 중학교 때는 성룡이라는 엄청난 배우가 나타났습니다. 네. 아 그럼 이분이 우리보다 한 대략 한 뭐랄까 5살, 대여섯 살 그 정도인 것 연배시다. 같아요. 대여섯 살 연배시다. 우리보다. 이후 중학교 때 성룡이라는 엄청난 배우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난 성룡의 팬이 되어 군대 가기 전까지 성룡의 모든 영화를 다 찾아봤습니다. 아마도 군대 가기 전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영등포 연흥극장 아세요? 연극장. 아세요 연흥극장? 영등포 연흥극장이라고 경원극장하고 둘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맛보고 영등포에 있는 양대 극장이죠. 경원극장이 어떤 극장이냐면은 올인의 주인공 차민수 씨의 어머님이 하던 극장이 아, 경원극장이에요. 그래요? 경원극장집 아들이야. 차민수 씨가. 부잣집 아들이었구나. 부잣집 아들이야. 네, 어쨌든 바로 그 연흥극장. 너도 부잣집 아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씁쓸하네. 씁쓸하구만. 과거형이구나. 해부 PP. 연흥극장에서 였었었었던데. 과거 완료로 그냥. 회찬차를 보았습니다. 아, 저랑 똑같이 저도 캐찬차 연극장에서 봤었는데. 진짜? 어. 요쪽 나와바리 강서 그러니까 나와바리에서는 이쪽에는 극장이 그거 2개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 2개가 제일 큰 극장이었죠. 그렇죠. 저 007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봤어요, 저는. 그지. 007을 경극장에서 봤던 거 같아요. 극장들이 신문에 광고하던 시절이죠. 그렇죠. 신문 하단에 쫙 이렇게 포스터로 광고해. 그러면은 스카라, 명보, 또 대지, 중앙시대, 또 중앙, 허리우드. 또 허리우드, 단성사, 피카다리. 피카디리 아니야? 피카디리. 피카다리는 누구 다리야? 다리를 좋아해. 미안합니다. 승가이어서 이제 다리를 여러분 제가 다리를 좋아해요. 내가 가운데 딸이라는 얘기를 하려다 안 했어요. 해버렸네. 또 머리가 해버렸네. 또 머리가. 저 사람. 그 다리가 아니라고. 머나먼 다리? 나 정말. 머나먼 다리. 얘 모르게 한자로 얘기했다. 나 중각이라고. 못 알아듣. 모르는 얘기 하지 말라고. 중각아. 이 새끼들 정말. 김중각 씨로. 정말. 중각 김은종 선생. 제가 그 양영순 작가의 누들누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거기에서의 그 중각은 다리를 놓지 다리. 잊을 수 없는 중각이에요. 그 중각은 우리에게 어떤 그 꿈과 판타지, 우리가 그 골짜기를 건너게 해주고 아씨를 건너게 아씨를 해줬지. 건너게 해줬죠. 아씨가 고마워하지 건너고 나서. 거가대교 이런 말이 발그레해져서 생각나죠. 거가대교. 근데 어떤 분은 연을 날린다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에이, 저런 또 멀리 가. 또 멀리 갔어. 아름답지 돌아오세요. 않습니까? 연 날리는 장면이. 제익 찾아 산만리. 아 진짜. 어쨌든 높이도 뛰었다가 댕겨도 맞다가 왔다. 허공석의 진자, 진짜. 창공위의 진자 뭐 이런.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홍콩 영화를 몇 개 꼽으라면은 성룡의 프로젝트 A 시리즈, 그다음에 폴리스 스토리 경찰고사 시리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성룡 영화들, 지존무상과 첩혈상웅, 천밀밀 등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주성치 영화는 별로 본 게 없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보다 대여섯 살 연배가 맞는 게 요 연배까지는 주성치 영화는 안 맞아, 좋아하시고 맞아. 딱 성룡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 나이 때가 이제 이소룡을 잘 모르고 모르죠. 성룡부터 아는 세대죠. 성룡부터 아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이소룡을 출발 비디오 여행이나 그러니까 2차 자료를 우리는 본 사람들이야. 그치. 1차 영화를 본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우라카이하거나 이런 자료를 우리는 본 세대고 그렇지. 요 형님까지가 이제 이소룡 영화를 진짜로 그렇죠. 보신 분들. 우리는 이소룡보다 브랜던 리가 더 친숙한 이런 세대죠. 그렇지. 크로우. 그 아들 돌아가시네. 그렇죠. 음. 크로우. 그때 사고로.
자 그러면 이제 41분 만에 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금방 가. 좀 있으면 2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파 녹음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끝나. 아니, 저- 지친다. 연 몇 번 날리면 1시간이야. 다리 몇 번 놓고 다리 한 서너 번 놓고. 연 두세 개 띄우면 그러니까. 아, 진짜. 알겠습니다. 저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그 저희 오늘 홍콩 영화 특집은 2회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요. 1회 때는 유성재 기자와 함께 하는데 2회 때는 유성재 기자가 휴가 간다면서요. 유성재 기자 2회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 오늘 저 유성재 기자 얘기를 많이 듣자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할 얘기도 없어. 잘 몰랐어. 우린 연이나 띄우고 있어. 연이나 그래 다리나 놓고. 다리다 놓고. 난 다리나 연이나 놓을게. 띄우고. 연이나 띄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뭐 줄거리 소개할 건 없고요. 없어요. 그 특집인데 준비들 많이 좀 하셨어요? 저는 최초로 프린트아웃을 해왔습니다. 아 대단하다. 헷갈려서 진짜 성실하다. 연도들이 헷갈려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먼저 홍콩 영화에 대해서 뭐 개괄적으로 짚고하겠습니다. 그 홍콩 영화랑 대만 영화가 저는 사실 구별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잠깐만. 우리 유성재 기자는 도표를 만들어 왔어 여기다가. 나 얘가 진짜. 이런 건 유성재 기자한테 물어봅시다. 나 유성재 진짜 내가 성실한 거 나 자격이 없어. 알거든. 아니. 야 나 유성재 성실한 건 원래 알았거든. 난얘 야얘 말하자면 아이패드 키고 거기다가 지금 혼자 저 자기가 노트 정리해온 가계도에다가 이거 뭐 어마어마하다. 자 유성재 기자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저기 좋아하는 영화 3개 뽑아오라 그래서 그냥 뽑아온 거고. 자, 유 기자, 저 홍콩 영화와 대만 영화를 어떻게 좀 구분해야 되나요? 어떻게? 글쎄요. 저 대만 영화는 본 게 비정성시 하나밖에 없는데. 아, 네. 후여영 감독. 후 샤오시엔인가? 샤오 샤오시엔. 그 샤오시엔. 약간 좀 우리 관점에서 대만 영화를 보면 약간 그 뭐랄까 그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핍박받고 좀 그 어떤 그 잃어버린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되게 작가주의 영화가 네, 많죠, 그런, 아무래도. 그런 거. 그다음 또 하나 봤구나. 최근에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주걸륜 나왔던 거. 대만 영화 뭐. 2개 봤으면 많이 본 거예요. 뭐 리안 거도 다 봤을 거 아니야. 음식 남녀니, 아, 뭐 그렇죠. 풍호 리안 선생 뭐 이런 많이 거. 본 소리야. 아니 반대. 아주 오래전에 본 것들. 다 본 거 같은데 대만 영화는? 아니 근데 사실 대만은 저는 대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미안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채의식 가져야 돼. 왜 그러냐면 왜 그러니? 어린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텐데 92년도에 우리가 맞아요. 92년 맞죠? 중국이랑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단절을 해버렸죠. 대만하고 끊었어요. 쌩깐 거야 근데 친구를. 사실은 대만이 우리 6.25 때도 도와주고 이런 나라거든요. 형제 같은 나라예요. 사실. 장개석 아니 장개석? 장개석은 나쁜 놈이고. 아니 장개석이 그 총통으로 있었던 저 맞아요. 아니야? 자꾸 얘기하지 마. 중국 얘기할 때 당신은 중국 얘기할 때 자꾸 나와쓰지 마. 왜 그래 자꾸. 장개석은 자기 부담을 팔라고. 장개석은 좀 검은수연님 쓰레기고. 죄송해요. 장개석은 좀 검은수연님 쓰레기고. 죄송해요. 손문이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중산 선생, 손문 선생이 훌륭한 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단교를 하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단교를 했어요. 갑자기 중국 대사관 우리는 맞아, 그때 기억나요. 중국 대사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중국 대사관 그때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그 부르고 전까지 중공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저기 명동에 가면은 그 자유중국 대사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라고. 근데 그거를 단교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외교라는 건 단교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이 좀 더 예의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니네 나가 필요 없어. 이러고 내쫓은 거죠. 정말 같았구나. 정말 저는 대만 사람들이 ZOT 그러니까 진짜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아직 가도 한국을 이렇게 반가워해 준다는 거죠. 야 진짜. 옛날에 클론이 대만 가가지고 음. 무려 1년 동안 50 몇 주 1위? 동안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슈퍼주니어도 아마 그렇죠. 52주인가 이랬을 아 거예요. 슈퍼주니어도 뭐 미인한가 뭐 가지고서 한 50 몇 주 1위하고 막 지금 대만이 아직도 우리나라 노래들을 되게 많이 사랑해요. 우리가 반대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대만에 대해서는 부채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영화는 안 봤어요. 근데 좀 비정성시도 안 봤고 봤니? 안 봤어요. 야 너 로빙화 이런 영화 봤어? 몰라 보지. 아 눈물 펑펑 난다. 로빙화 봤니? 로빙화? 아 대만 영화. 근데 어쨌든 대만 영화를 어떻게 포함시켜 말아. 하지 말죠. 왜냐하면은 저 홍콩 영화, 대만 영화 이렇게 갈래를 치고 나가게 되면 상당히 이게 좀 잘 모르고 사실은. 홍콩 미안한데 그럼 미안한데 내칠까? 미안하지만 야 이 새끼야 지금 미안한데 지금 부채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내실 때는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이승훈은 하루 한 번만 사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이미 했기 때문에. 사과. 네. 일 사과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대만. 어쨌든 그러면 대만 영화와 그 뭐 장해모나 첸카이거 같은 중국 본토. 본토 영화는 빼고 홍콩 영화. 오직 홍콩 영화만 오늘 다루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홍콩 영화의 특징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어쨌든 수천 년 동안 네네. 그 지역에서 문화가 생기고 토양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말하자면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서양 문화가 들어왔던 시기잖아요. 네네. 그 직후에 만들어진 영화들이란 네네. 말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짬뽕처럼 여러 가지. 그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이지 싶어요. 그리고 그 문화들이 섞이는데 그게 불쾌하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야. 그 문화적으로 하나의 색깔이나 하나의 핏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비슷하게 막 섞여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섞인 그걸 보니까 재밌고 신기한 거죠. 더 시원시원하고. 제가 보는 홍콩 영화 가장 큰 특징은 그런 문화의 어떤 좋게 말하면 편한 표현으로 쓰면 다양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떤 잡식의 느낌 그 부분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화 도시로 만약에 한 도시를 꼽으라면 저는 부산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부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는 거는 외국의 문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금 이재 PD가 지적한 것처럼 엄청나게 섞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홍콩이라는 이 도시는 부산의 정말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도시죠.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에 가장 큰 말하자면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전진기지죠, 전진기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양의 문물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방금 얘기하셨던 그 문화의 어떤 잡식성 플러스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버킷리스트 같은 걸 작성하는 이유가 보통은 시한부 인생일 때 내가 이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쫙 적어서 열심히 합니다. 홍콩이라는 특징이 97년도가 되면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어떤 시한부 인생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앞으로 20-30년 후면은 여기가 자본주의 사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공산주의로 편입이 된다라는 사람으로 치면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지. 뭔가 불안정하고 안정돼 있지는 않지만 문화적으로 어떤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그 다양한 문화의 그 융합체 섞여 있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 어떤 불안정함, 거기서 오는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욕구들 그런 것들이 저는 섞여서 홍콩 영화라는 걸 만들었고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붐을 빵 터트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홍콩 영화를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 중에 하나일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홍콩 영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짚고 싶어요. 뭐냐면 그 서양 영화는 이제 오디세이아 이후에 그러니까 여행기라든지 이렇게 영웅들의 로망티카 뭐 이런 거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에서 영화가 성장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그 소설이 나온 거죠. 네네. 중국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사실은 허풍이에요. 허풍.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문화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원나라라든지 청나라가 중국을 점령해요. 근데 점령하는데 그 나라 문화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중국 문화가 가진 저력이란 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뭐냐면 최근에 한 200년이나 유럽이나 미국이 뭐 잘 나간 거지 서양 문명이 잘 나간 건 한 200년밖에 안 돼요. 중국은 1000년 동안 최고였어. 한 1000년을 중국 문명은 늘 세계 문명의 탑 위치에 있었다고요. 늘 중국이 넘버원이었어. 월드 넘버원은 중국이었어. 최근 200년을 제외하면 중국은 늘 넘버원이었고 앞으로 한 50년만 지나면 다시 넘버원이 될 수도 있는 저력이 어마어마해서 그 문화적 저력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아까 이재 PD님이 짚어주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허풍이잖아요. 예를 들면 적벽대전 조조 100만 대군인데 100만 대군이 말이 돼 씨발 그 당시에 5만 왔으면 100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심지어 맞아요. 정말 5만 왔으면 100만도 아닌 게 3만밖에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은 그 당시에 100만이라고 치면 이게 뭘 어떻게 치는 거냐면은 일단 말 한 마리를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은 뭐 대여섯 명으로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군사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솥을 갖다 놓잖아요. 그 솥 하나도 사람으로 한 3-4명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쳐가지고 100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믿어도 된 얘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승훈 PD가 얘기해 주세요. 어디서 약을 팔아 씹새끼가.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관직에 있어서도 허풍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관직이란 건 되게 정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명칭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관직 중에 정이천석, 종이천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천석을 관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녹봉으로. 근데 정이천석은 1200석을 정이천석이라고 그래요. 1200석 이러면 안 좋으니까 2000석이라든가 종이천석은 올림, 반올림도 아니고. 종이천석은 더요. 종이천석은 800석이야. 800석인데 그걸 2000석이란 거야. 아니 이런 그 관직에도 이렇게 허풍을 떠는데 오죽하면 허풍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국 영화의 특징은 허풍이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뭐 첩혈상홍인이 이렇게 영웅본색이니 하는 영화에서도 사실은 뭐 총 하나 들고 있는데 막 100발씩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허풍을 감안하고 봐요. 그 허풍의 끝에 가 있는 게 저는 주성치 영화라고 보거든요.
주성치 영화는 그 어마어마한 허풍으로 이루어진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도 중국처럼 뻥이 세진 않아. 이 사람아, 내가 그래서 사기를 잘 치는 거야. 이 사람아, 내 전공을 내가 괜히 줘 중국과 전공한 줄 이 사람아. 이제 밝혀졌구만. 내가 전공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 사람아. 앞으로 중문 전공한 분들은 조심하는 걸로. 에이, 이 사람 정말. 그랬구나. 말은 안 배우고 정신을 몸에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정신과 어떤 정수, 오소독스한 훌륭하십니다. 동도석이 이 사람이 동도석이네. 그 일본 말 중에 동도석이라니까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을 한다. 동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동도석이네. 어쨌든 캐릭터 일관성은 있어. 그럼.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홍대에 있는 동도석이 술집 갔을 때 그렇게 감탄했구나. 감탄하고 좋아하고 흠뻑 빠져들더만. 그래서였구나. 우리 동도석이 한번 갑시다. 한번 갑시다. 거기 너무 좋아. 동도석이 훌륭해요. 동도석이 좋았습니다. 동도석에 그 서빙하는 분 있잖아. 사장님 동생분. 네. 너무 친절해. 이분은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무슨 10년 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가면 그렇게 반겨주신다. 요 기자 한번 갑시다. 그럽시다. 뚜야뚜야님이랑. 뚜야뚜야님 모시고 가는 걸로. 그러니까. 일본 노래 한곡 듣고 싶네요. 갑자기. 저 사람 일본 문화 멀어지지 않았어요 요새? 요즘 내쳤어 일본을. 일본을 내쳤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을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에이 저런 내쳤어. JOT 같은 사람. 내쳤어. ZOT. ZOT. 연연 알립시다. 알겠습니다. 그 홍콩 영화가 사실은 되게 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좀 물 빠진 느낌이 있는데 그 붐이었던 이유와 물 빠진 이유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가죠. 유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 홍콩 영화 사실은 뭐 홍콩 느와르라고 하는 장르가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네. 일본 애들이 홍콩 영화를 보고 프랑스의 어떤 그 느와르 그렇죠. 그 갱영화. 옛날에 우리 저 블랑 느와 유명한 블랑 느와르가 느와. 다시 이제 일본의 무슨 잡지들이 막 느와르라고 써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느와르라고 부르게 된 건데 그때가 제일 피크였죠. 아무래도 그 아까 김은종 PD가 얘기하신 그 97년 그 반환 이전에 한 10년, 20년 정도 10년, 15년 급격하게 이렇게 사그라든 게 거의 반환 다 돼서 이제 우리 다 됐구나 이제. 그래서 많은 영화인들이 뭐 캐나다로 이민 가고 뭐 미국으로 건너가고 90년대 초반에 나 여기서 도저히 이제 못 하겠다. 중국에 먹히고 나면은 이제 그 창작의 자유라든가 뭐 내가 누리는 어떤 이 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다 미국으로 뭐 중국으로 캐나다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오삼도 가고 뭐 참 많이 갔어요. 헐리우드 많이 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영화 자체는 이제 많이 죽었던 거죠. 그런 이유도 있구나.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 본토 감독들이 이제 홍콩의 그 뭐랄까요 그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에 대표적인 뭐가 있죠? 글쎄 뭐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이제 장혜호가 만든 붉은 수수밭이나 이런 귀주 이야기 이런 작품성 있는 작품들이 쫙 나오고 왕가희 같은 사람들은 홍콩에 계속 남아서 이제 그 나름 작가주의 영화 그 나름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 동아시아 쪽에서.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명맥을 잇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요즘 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즘은 뭐가 나죠? 요즘은 뭐 폭삭 망했다고 봐야지 거의 뭐 힘들지. 2000년 초반에 잠깐 하다가 주성치 정도 남았나 이제. 주성치가 거의 그렇죠. 유일하게 아직도 좀 뭔가 파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발산하고 요즘엔 있죠. 본토에서 만드는 영화들도 재밌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공자니 뭐 있잖아요. 왜? 별로 너무 이거만 사이즈만. 그렇죠. 사이즈만 너무 키워가지고 그 스펙타클한 그것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스토리 부분이나 연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묻히는 느낌이 옥보단 정보를 제외하면 3D? 이 사람아 그 명작을 벌써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따가 남겨둬야지. 자세히 얘기하면 되지 뭐. 연 날리고 다리 놓고 있다가 마지막쯤에 얘기해야지 이 사람 참. 그 사람 제가 샴페인을 내가 할 말이 없네. 알겠어요. 편집할게요. 내가 알아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든 할 만큼 하다가 없어져요. 할 만큼 해서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할 만큼 하다가 없어지면 너는 달아 없어졌어 한테. 할 만큼 했잖아. 용불용설이란 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약간 소장파들이 또 다른 학설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좀 밀어둬야 됩니다. 제가 한 80쯤 되면 그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유성재 기자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왜 저 미키루크 얘기를 할 때나 저 우리 로다주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 캐릭터랑 그 사람의 배우가 살아온 인생이랑 겹쳐지면은 그게 이제 배가 되는 그게 있다고. 그 반환을 하면서 그 반환 무렵을 앞두면 사람이 비장해져요. 왜 그거 있잖아. 해가 뜰 때도 그냥 평소에는 해 뜨는 걸 바라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해다라든지 내 인생에 다시 봄이 또 맞을 수 있을까? 이번 봄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라고 하면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홍콩이 이제 그때 지금 와서는 사실은 홍콩이 뭐 반환되고 나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밖에서 볼 땐 별 차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되게 비장했어요. 아, 반환되면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이 영화가 홍콩에서 만드는 마지막 영화일 수 있어. 그리고 본인이 이 홍콩에서 찍는 마지막 영화일 수 있고 내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만드는 영화일 수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상으로 굉장히 퀄리티도 높아지고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도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비장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면 웃음도 훨씬 더 비장한 웃음이라 더 웃긴 거 있잖아요. 왜 인생은 아름다워 얘기를 이재익 PD가 했었는데 거기서 아빠가 웃는 웃음이 가지는 비장미 이런 것들이 홍콩 영화에 겹쳐져서 보여가지고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었는데 반환되고 보니까 별게 없는 거야. 뭐 별 차이 없어. 일국 이제도라고 하는 일국 양제라고 하는 그게 되면서 뭐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훅 빠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래서 한 2002년 3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김이 다 빠져서 지금 와서는 완전 찌그러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좀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 똑같은 의견인데 결국은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 시한부 그거랑 같은 이론인데 중국의 대문호 소동파 아세요? 알아요, 여러분들? 소식 소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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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나라 이제 삼국사기를 쓰신 김부식 선생님이 계신데 그 김부식 선생님의 이름이 김부식 김부철 형제예요. 그게 사실은 중국의 이제 소식 소철 형제를 따라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화법으로 대화를 하려고. 저 검은수염님 죄송합니다. 되물어봐. 검은수염님 정말 죄송해요. 그 우리 소동파 선생님 하면 또 동파육이 유명하죠. 얘기 괜히 꺼냈네요. 괜히 꺼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왜 동파육 얘기하면서 그때 저 목동에서 제일 맛있는 중국집인 금정에 가서 금정 맛있어. 좌종 단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좌종당이란 분이 계세요. 그 임칙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흠차 대신 임칙서님의 이제 오른팔이었던 왼팔이라고 해도 되고 좌종당 선생님이 계신데 이게 또 아편 전쟁에 관련된 분이라 아편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편 전쟁 때문에 이제 홍콩이 할양이 됐잖아요. 뭐 할양이라는 분도 있고 조차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할양이라고 봅니다. 그 홍콩이 할양이 됐는데 사실은 홍콩은 그러니까 주룽반도랑 그 저 신계지조차는 99년 한정을 지었던 게 맞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영구 할양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주룽반도 99년이 돼가지고 97년 이제 반환을 하면서 홍콩도 일괄 반환하는 걸로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임칙서랑 좌종당이 이제 그 아편 전쟁을 벌였던 그 벌인 건 아니지 막은 거지. 임칙서랑 좌종당은 훌륭한 분인데. 그 선생님들이 진짜 그때 당시는 중국이 좀 미개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일을 벌였었냐면 영국에서 대포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포가 정확도가 높은 거, 정밀도가 없고 이렇게 정밀한 거는 아마 마법을 쓰는 거다. 쟤들이 마술을 쓰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도 주술을 써가지고 쟤들의 정확도를 떨어뜨리자는 의미에서 여자 변기를 갖다 놓습니다. 여자 변기를 갖다 놓으면 부정이 타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짓을 벌일 정도로 중국이 그 당시에 좀 서양에 비해서 미개했던. 하지만 그 아편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 한 표 차로 이제 영국 의회에서 가결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수상이 디즈레일리였나 누구였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살면서 이토록 불인한 전쟁을 본 적이 없다. 아편 전쟁이란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뭐였냐면 자기들이 차를 수입하면서 은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니까 적자가 너무 나는 거야. 그거를 메꾸려고 아편을 수입을 시킵니다. 근데 그 우리 임칙서 선생님께서 아편을 확 불태워버리고 전쟁을 선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국 의회가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표 차로 부결됐을 정도로 정말 자기들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아편은 못 팔게 하면서 남의 나라에는 파는 거죠. 약쟁이 만들려고. 되게 나쁜 건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풍경 같은 거 보면 상해나 이런데 이제 그 지하에 저 아편굴이라고 하는 이상한 곳이 있었죠. 매음도 하고 아편도 파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힘드네요. 저 구석에서 제토티를 잡고 반성하면서 듣고 있었더니 이거 너무 힘드네. 저는 연이 날아가 버렸어요. 매운 어디 갔나? 이거 뭐 다리를 한 세 번, 네 번 정도 놓고 힘드네요. 다 끝났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괜한 얘기를. 어쨌든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네. 우리 소동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술은 불평해야 나온다. 그런 말이 여기서 있죠. 이제 불평불만할 때 이제 뭐 같은 말인데 이제 그럼 우리는 좀 다른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평이라는 건 이제 평온하다. 평온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예술이라는 게 나오지. 정말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뭐 집안에 아무 우환 없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면 결코 예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뭐? 원더풀라디오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왜? 그래요. 불만이 없어.
참 예술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군요. 나올 수가 없구나. 신은 저에게 다 주진 않았지만 많은 것을 아. 줬지만 불평은 안 줬네요. 안타깝네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집에 아무 보안 없고 신이 저에게 불평을 안 그래서 주셨네. 원더풀 라디오가 나왔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97년도까지의 홍콩은 불평한 그런 평온하지 않은 그런 예술적인 어떤 에너지가 막 용광로처럼 끓던 시기였고 네. 그 이후는 평온해진 거죠. 반환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측면에서 어떤 홍콩 영화의 붐과 쇠락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소동파에게 일리 사랑하고 있어. 싶네. 저도 그 한참 이제 소설 등단하고 나서 막 뭔가를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쓰고 싶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처음에 소설가 될 생각은 왜 했어요? 난 이재익 PD 성격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소설가가 어울리지만 그때 당시로는 소설가가 별로 되고 싶어 했을 아니 것 같지 글 않은데. 쓰고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긴 했는데 여자친구 선물해 주려고 글을 쓴 거예요. 아, 역시 왜냐면 나이트에서 어릴 때 여자친구 만났잖아요. 불평했어 그 당시. 근데 한 3년 역시. 만나니까 할 선물 다 한 거야. 뭐 반지, 귀걸이 뭐 안 해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한 3주년 때 선물해줘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시도 너무 많이 써준 거야. 시도 다 써주고 이제 소설을 써주자 되는 거야. 그래서 장편 소설을 써주면 감동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장편 소설 한 권을 써서 제본을 해줬어요. 이거는 오직 너만을 위한 소설이다. 그때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그거를 우체통에 넣었죠. 자기가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학사상사에 넣었는데 그게 저기란 당선된 거야. 기고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기고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형수님이 그거를 아예 보내버린 거 보내버린 아니야. 거죠. 거기다가. 근데 그게 안드레긴 매장에 있는 우체통에 넣었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등단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죠. 진짜 극적이다. 저하고 스토리가 비슷한데 진짜 우리 둘의 성격이 드러나네. 저도 지금 이제 와이프하고 연애를 하던 당시에 선물을 하다 할 게 없어서 소설을 써줘야겠다. 그리고 소설을 썼어요. 그래갖고 한 10장 정도를 쓴 다음에 장편으로 이제 한 200장 되게 구상은 했었는데 이제 10장 정도를 쓴 다음에 일단 선물을 했어. 집사람 지금도 얘기해요. 그거 언제 마셨으냐고. 10장이 너무 재밌다는 거야. 너무 재밌는데 나머지는 언제 쓰냐 도대체. 안타깝네요. 이게 바로 이재익 PD와 저의 차이. 안타깝네요. 인생은 미완성. 서울대와 기타대의 차이가 아닌가 인생은 싶습니다. 미완성. 이승훈 PD 알면 됐어요. 아니 보통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해결의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인식하고 있는데 뭐 해결이 안 될까? 계속 인식만 해. 자꾸 인식한다. 지식만 쌓여가. 자꾸 이거. 인식해. 지식이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김인식 감독님이 좋았구나. 지식이 꽉 제가 차버렸어. 참 김인식 감독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쌓였어요. 너무. 우리 저 애청자 조인식님 잘 듣고 계시나요? 우리 조인식님. 박인식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조인식님. 애물을 그렇습니다. 계속 체결해야 될 것 같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홍콩 영화 최고의 감독이라면 홍콩 영화에서 좋아하는 감독 누구세요? 저 유생주 기자부터 얘기해 주시죠. 이생주 기자요? 유성재 기자. 이생주는 뭐야? 이생주 누구니? 이생주는 만난 애니? 생주 씨 어제 바에서 만나. 새끼 아유, 지금 바 냄새가 아직도 난다 지금 옆에 앉아 심하게 있는데. 나. 정말. 저는 오우상 감독이 제일 좋습니다. 오우상 감독만한 감독이 없다고 봐요. 브로큰 에로우의. 역시. 예. 하필은 브로큰으로 얘기해요. 허구많은 영화. 아니 유기자를 왜 자꾸 브로큰으로 만들어? 너 뭐가 되니 그럼 유기자? 유기자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뚜야뚜야님이 뭐가 되겠어? 이 사람 참 멀리 가고 그렇게. 원래는 코미디 감독이었는데 네. 골든하베스트에 있던. 네. 근데 그 골든하베스트 골든하베스트. 땅 영화사 하면 골든하베스트죠. 이렇게 4개 나오는. 나는 좀 네. 그 기자가 골든하베스트는, 있으니까 뭔가 이 정통성이 생기고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나와. 우리가 오늘 야매 같지 않아? 나 홍콩 노화르란 말이 일본 잡지에 생긴 말이 좀 처음 알았네. 네, 뭐 이것도 메일로 또 막 엄청 반박이 와서 또 나중에 이승훈 PD가 제 대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과하지 어쨌든 남의 사과는 안 사과까지 없어. 일일 사과주의이기 일일 때문에 사과를 자기 거 사과하기 그 사과는 내 보통 사과야. 와이프한테 사과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침에 사과하고 나옵니다. 어제 웬만하면- 술 많이 먹어서 웬만하면 미안해. 사과 안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애 못 보고 가서 미안해. 이렇게 늘 사과하기 때문에 할 사과가 없어. 사과가 없어요. 코미디 영화를 그 왜 있잖아요. 왜 성룡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취권으로 시작. 그 무협과 코미디를 섞은 그런 영화들을 막 감독을 하다가 83년도에 영화사를 옮겨요. 그 CCC라고 시네마시티 뭐 컴퍼니인가 뭐 서비스 뭐 하여튼 멋있다. 예, 거기로 옮기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그런 그 사나이들의 의리와 막 총싸움이 막 저는 총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데 뭐 총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없지만 하니까 있잖아 이 사람아. 죄송합니다. 이 사람 왜 그래 성재야?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아 이 사람. 역시 그- 까투리라 네. 그러네. 집에 M16 하나 정도 있어야 이제. 그 총이 결국은 예전에 그 무협 영화의 칼이 계속 그렇지. 이어진 거잖아요. 현대로 넘어와서 총이 되고 그래서 홍콩 영화에서 총을 다루는 그런 그 씬이나 어떤 총을 다루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이
기술적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던 씬이 총 가지고 뭔가 장난을 하는 거예요. 첩혈상의 초반에 보면 앞에 이제 카페 그 포커하는 애들을 한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가다가 막 죽이고 죽인 다음에 총알이 떨어져 총을 버려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카운터인가 그 뒤에 숨어있던 머리 이주일 같이 생긴 아저씨가 그 뭐죠 이거 샷건을 탁 들면서 나옵니다. 총이 없어.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죽은 사람 그 탁자 위에 총이 하나 있어요. 탁자를 발로 탁 차가지고 총이 날라오면 기억나. 그런 게 있고요. 정전자에도 보면은 그 베레타인데 정전자 그 도박하는 영화. 정전자 재밌었지. 주윤발이 약간 머리를 다쳤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유덕화였나 주면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가 땅바닥에 위급한 상황에 땅바닥에 떨어진 총을 발로 탁 밟으면 이게 이렇게 넘어오죠. 발등 위로. 그렇지. 탁 차올려 가지고 그걸로 또 상대방을 죽이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에 칼 가지고 많이 장난을 하는 그런 중국 영화의 그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어가지고 온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고 보면 어제 나 김은종 PD한테 물어봤는데 김은종 PD는 몰랐는데 제가 홍콩 누아르 영화를 거의 안 봤거든요. 근데 홍콩 누아르 영화 하면 저는 생각나는 씬이 어떤 씬이냐면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고기 써는 칼 같은 이렇게 뭉툭한 칼이야. 두꺼운 칼인데 그 칼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확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오른손으로 탁 맞고 탁자에 있는 총을 딱 들어서 그 칼 내리치는 사람한테 딱 머리에 대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어떤 영화에 나온 건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이게 되게 인상했을 거예요. 사실은 칼을 이렇게 들이대면 그 고기 써는 칼이라 팔이 잘려야 되는데 칼을 딱 들이대는데 오른손으로 딱 맞고 왼손으로 총을 딱 들어서 딱 들이대는데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인상적인 이유는 당신이 많이 안 봐서 그래요. 홍콩 영화를. 그보다 훨씬 인상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안 봤기 때문에. 홍콩 영화 인상적인 장면 하면 또 그 순위 영유에 나왔던 도둑들에서 명백히 따라한 걸로 보이는 그 와이어 씬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순위 영유만큼은 그러니까 순위 영유가 좋은 영화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기술적으로는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서극 감독님. 그렇죠. 서극 감독은 정말 액션. 아니 방금 오우상 감독 얘기를 했잖아요. 유성재 기자가. 오우상 감독이 그 영웅본색이라는 그 희대의 진짜 홍콩의 히트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제작자는 서극 감독입니다. 예. 서극이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전용 공작실. 그렇죠. 553을 스카우트를 해요. 이제 제작자로서는 서극이 제작자로 나서고 553이 이제 감독을 나서서 만든 작품이 영웅본색 같은 작품인데. 근데 서극 감독은 참 서극 제작자죠. 유명한 제작자로서. 제작은 굉장히 잘하는데 본인이 메가폰을 잡으면 사실 좀 망해. 조금 망하고요. 네. 영웅본색도 1, 2, 3가 있는데 3는 완전 망했거든요. 그거는 그 영웅본색 1의 주인공 격인 그 주윤발 소마 마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베트남 전쟁 나서 거기서 탈출하는 얘기인데 아주 어릴 적에 한번 보고 다시는 본 적이 없어요. 저 영웅본색 첩혈상 계속 가끔씩 집에서 보고 막 이러는데 3는 도저히 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서극이 묘한 매력이 있어요. 황비용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극 프로듀서로 다 탄생한 작품들인데 본인이 프로듀싱을 하면은 작품들이 다 좋아져요. 근데 본인이 직접 메가폰을 잡으면 망작이 돼. 근데 유일하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서극의 칼. 이 서극의 칼은 끝내주지. 정말 이건 정말 명작입니다. 제 인생의 알겠어 이 새끼. 나 정말 진짜 칼도 정말. 자, 이 중국에는 검과 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검과 도가 있죠. 검과 도가 있는데 검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칼날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고 도라는 거는 한쪽에만 칼날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내려쳤을 때 그 위력이 더 강하죠. 이 서극의 칼은 사실은 서극의 도라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작품인데 조문탁이 주연을 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제가 봤던 여지껏 무협 영화 중에서 최고봉이에요. 칼 쩔지 진짜. 그러니까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고 굉장히 소품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와우 장룡처럼 B급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 그렇죠. 굉장히 규모는 굉장히 B급 영화고 얼마 화면도 약간 칩칩하고 등장인물도 얼마 몇 명 안 되고요. 굉장히 거칠고 전형적인 우리 스승님의 딸을 연모하는 그 제자가 나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 누명을 쓰게 되고 밖으로 이제 내쳐지게 되고 근데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또 어디서 만나게 돼서 복수를 하고 근데 그 전에 팔이 한쪽 팔이 잘립니다. 맞아. 그래서 아까 왕후 얘기했는데 외파리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왕후 시리즈의 오마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칼이 손이 잘려가지고 외파리로 조문탁이 연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여지껏 봤던 그 무협 액션씬 방금 그 얘기했잖아요. 총 가지고서 여러 가지 액션씬 나오는 거에 환장한다고 저는 이 서극칼 보고서 그 액션씬에 정말 칼로 할 수 있는 액션씬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진짜 꼭 보세요. 서극 이 영화는 순위 영유 와이어 씬하고 이 서극의 칼 씬은 진짜 인상적인 씬들이 많죠. 근데 서극의 칼 같은 경우는 개봉할 때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배우의 뭐 조지 클루니의 표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극의 칼 이렇게 개봉하지 않았어? 맞아. 감독 이름이 그게 바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80년대 이장호의 외인 구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공포라는 말이 당시 검열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연 배우도 사실은 최재성이 그때까지는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장호가 워낙 유명한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장호의 외인 구단 붙인 건데 원래 공포의 외인구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서극의 칼. 서극이 그만큼 우리나라 그 홍콩 영화 팬들에게는 개런티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망했습니다. 후에 근데 비디오로 사람들이 어떤 저주받은 걸작 같은 영웅본색도 나왔을 때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느낌으로. 그냥 내렸다가 비디오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었죠. 투는 그래서 대박 그래서 났어. 투는 대박이 났고 어마어마하게 특별상 대박 났죠. 같은 거는 거의 홍콩에서 개봉하자마자 거의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순간까지. 근데 뒤늦게 그렇게 걸작으로 추앙받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비정전이 있어요. 왕가의 아비정전이 중앙극장 아세요? 그 명동성당 맞은편에 예. 중앙극장 지금은 중앙 시네마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지금 몰라요. 문 닫았던데 보니까. 아 그래요? 거의 그 폐업돼 있는 새로 할 상태던데. 거예요. 아. 거기 앞에 평내옥이라고 있었는데 평내옥 진짜 맛있는데. 이 새끼 또 먹는 얘기 진짜. 배고파. 그러니까 그 평내옥이 지금은 저동 쪽으로 옮겼는데 쌍용 빌딩으로 옮겼는데 거기 평내옥이 이제 초계탕이란 걸 팔아요. 초계탕이 뭐냐면 냉면인데 닭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서밖에 못 먹어. 내가 보기엔. 아 배고프다. 너무 맛있어. 초계탕. 아 어쨌든 그 있어요. 중앙극장에서 아비정전이 이사리 저 청평호 근처에 많이 있어요. 아니 맛이 없잖아. 야 먹는 얘기 그만해 배고파. 그거 삼계탕 아니야 삼계탕? 맛있어요. 어쨌든 그 중앙극장에 아비정전이 걸렸는데 거기서 한 관객이 한 4명인가 5명이 들어갔대요. 그 큰 극장에. 근데 중간에 한 30분 40분 보다가 이게 무슨 영화냐면서 먹던 콜라잔을 스크린에다가 던지고서 투척하고서 나간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무슨 이게 영화야 평가 물어내라고 했을 정도로 항의를 받았던 영화인데 후에는 어마어마한 걸작으로 이제 아비정전이 최고의 영화로 중앙극장 하면 꼽히죠. 또 그 사건 있지 않나요? 직배사 처음 왜 우리나라 90년대 UIP. 직배사 영화가 처음 들어올 때 직배로 한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영화감독 협회장이 정지영 감독이었어요. 근데 정지영 감독이 삭발하고서 뱀을 그래 뱀푼 사건이 중앙극장 뱀을 아니야? 풀었어 그 극장 그때. 맞아. 그때 거기서 그 나왔던 작품이 그거예요. 그 굉장히 좀 야한 영화인데 걔 누구죠? 저 원초적 본능에 나왔던 남자. 샤론 스톤. 아니 남자 주인공. 마이클 더글라스. 더글라스가 주연했던 조금 야한 영화가 있어요. 무슨 제목이 조금 야한 영화야. 뭔지 알겠다. 무슨 광란 정사인가 광란인가 뭐 광란의 정사인가? 광란의 정사의 광란인가? 네가 하는 거고. 네가 하는 거고 임마. 네가 하는 거고. 정사의 정사가? 아니 네가 하는 거고. 질환지기. 광란의 광란인가? 아 어쨌든 그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개봉을 하는데 거기서 뱀을 풀었어. 아 근데 니들 너무 잔인하다. 배고픈데 정사얘기까지 하고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니? 어제 피곤하지. 하나만 건드려줘. 그러니까 광란의 정사는 당신이 하는 거고. 아 근데 아까 그 영화 얘기, 비디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룰 홍콩 영화는 우리가 다 비디오로 거의 많이 봤던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저는 아니에요. 극장에서 많이 봤어요. 전 거의 다 극장에서 본 많이 영화야. 안 봤잖아. 그러니까 저는 거의 다 보통 극장에서 비디오로 본 많이 영화예요. 봐요. 그래서 비디오의 좋은 점 뭐냐면 또 돌려볼 수 있잖아. 그래서 대사를 외우는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보다 홍콩 영화 둘 다 똑같이 외국말이야. 어떻게 보면 영화가 더 쉬워. 근데도 홍콩 영화 대사를 훨씬 많이 외우는 이유는 한글로 써서 외우잖아요. 돌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저 그 OST가 안 들어오잖아요. 홍콩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었죠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특히나. 비디오를 빌려다가 그 테이프 맞아요. 레코더를 그거 더블 딱 텔레비전에 넣고 넣고 땀니다. 따요. 플레이를 하고 따가지고 수십 그걸 번 계속 듣고요. 들어요. 막 그 음질도 안 좋은데. OST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야 밥 먹어 엄마가 막 이런 소리도 막 들어가 있고. 장구경의 당년정이라는 거막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다 따라 부르잖아. 그래서 되게 그 영화를 컷 바이 컷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는 사운드 바이트로 홍콩 영화를 기억을 해요. 그렇지. 들으면은 OST 이 죽였잖아. 장면에서 뭐 어려운 말 막 하는 거 같다. 대사가 나오고 막 야, 네가 모른다고 어려운 말은 아니야. 뭐가 막 지나갔는데 지금 사운드 막 지나갔는데 지금.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쁜 여자가 지나간 것 사운드 같은 뮤직은 기분이야. 아니지. 그 짓을 언제까지 했냐면은 제가 쇼생크 탈출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레드의 대사 있잖아요. 그 지후와 타네이로로 가면서 그러니까. 하는 대사 그거까지 나레이션. 그거 볼 때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또 늦게까지 오래 했네 그렇죠. 이 사람. 그 탈출 몇 년도 개봉이야? 말하자면 35살 때까지 딸딸이 친 거야. 야, 넌 뭐가? 저는 중2 때부터 안 쳤거든요. 중2 때부터 보통 시작하는데 저 사람은 아 근데 또 하나는 대사 외우는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 영웅본색이 굉장히 대표적인 영화잖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요? 강호유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러면서 시작해 대사가. 시작부터 그거예요. 강호유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영화 아까 이승훈 PD가 장광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비유나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직설적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맛이 있어. 중국 영화는. 중국 영화는 대부분 직설적이고요. 또 하나는 앞에 대부분 1분 남짓에 그 주제가 시놉시스가 다 나와요. 들어가 있어. 주제와 앞으로 벌어질 두 가지가 두 가지.
명나라의 학정이 극에 달아 청나라가 들어서고 이때 과연 그의 선택은 막 이러면서 앞에 1분 동안 그 한자로 된 그 자막이 나오면서 뭐 스타워즈 같은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성우가 이렇게 해설을 막 해줘요. 그래서 극정에 뭐 극에 달해서 앞으로 명교가 등장해서 청나라의 등장에 알리는데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시놉이야.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 감독이 써냈던 시놉시스가 앞에 1분 동안 나와. 그래서 그거 보면은 내용 파악이 그냥 딱 돼요. 홍콩 영화는 그래서 좋아. 편하잖아. 그쵸. 한 방에. 그러니까 소화가 잘 돼. 소화 잘 돼. 떠먹여줘. 떠먹여줘. 씹어서 입에 넣어줘. 씹어서. 이재익 PD는 좋아하는 감독이 누구예요? 저는 사실은 이한 감독을 좋아하는데 어. 대만 뭐 섞였다고 치면은 진가신 감독 좋아해요. 그 사 사람의 어떤 그 서정성에 대한 대책 없는 어떤 천밀미는 그냥 추구. 천밀미를 좋아하는 거네. 예술이야. 사실 그렇죠. 왜냐면 그 뒤에 나온 영화들이 다 좀 속된 말로 병신 같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딴 걸 안 한다는 거야. 계속 그런 것만 만들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좋게 보면 지조가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은 포기를 모르는 양반이야. 뭐가 있어요? 포기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지조가 있네. 아 그래요? 이 사람도 비슷하고 나도 어떻게 하나? BOGGI? 뭐 하고 싶은 말이냐? 내가 대신 얘기해줘. 진가신 감독 그래서 존경합니다 사실. 왠지 느낌에 만년에 하나 좀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하나 근사한 거 하나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가신 감독은 명장 같은 그런 무협 액션을 찍어도 사실은 내용은 막 멜로예요. 이름이 일단 멋있잖아. 진가신. 이름 멋있어. 또 서정성에 대한 정말 대책 없는 추구. 평생을 근데 그래도 천밀밀 하나 있으면 되지 뭘. 아 그래 일생에 하나 그거 하나 천밀밀 정도 작품 하나 냈으면 죽어도 좋아. 와 진짜 성진은 어우 정말 좋다. 호상이야. 김은정 PD는 그래서 무슨 감독 누구라고? 아 감독? 안 물어봤어요 아직.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저는 두기봉 감독이라는 감독을 정말 좋아해요. 벌써 이름이 봉자가 들어가. 아니 근데 나는 캐릭터를 처음에는 침범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빼앗겼어. 이미 오래전에 내 캐릭터는 직멸돼 버렸어. 너는 그냥 멀리 가는 캐릭터로. 자 봐라. 일단 봉인데 기봉이야. 일어섰어. 근데 보통 2번 일어서 두기봉. 무슨 영화가 있으시죠? 두 감독님은? 그러니까 두기봉 감독은 사실은 두기봉 감독 얘기를 하려면 이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홍콩 영화에 유일하게 지금 서 있는 감독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익사일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매드 디텍티브라는 영화도 있고. 다 영어 제목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영화들 중에서 정말 어떤 건조하게 그 느와르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는 감독인데 제가 이제 두기봉 감독을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홍콩 영화를 하나를 꼽으라면은 저는 무조건 천장지구를 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장지구가 감독은 진목승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감독은 진목승인데 두기봉 감독이 말하자면은 거의 어떤 프로듀싱이나 디렉팅을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천장지구는 두기봉 작품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진목승이 걸치고 있지만 왜냐하면 진목승이 그 당시에 23살인가 4살인가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그때 데뷔한 데뷔작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메이킹을 해준 게 두기봉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기봉 감독을 가장 좋아하는 홍콩 영화 감독으로 꼽아요. 걔네는 말이 다르죠. 감제 제작이 감제라고도 있고 우리로 치면 연출 우리가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게 도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이끌어낸다 뭐 해서 이제 실제로 디렉팅을 하는 감독이 있고 전반적으로 프로듀싱을 하는 감독인데 말이 달라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보다 많이 알아. 유 기자는 전문가라니까. 정말 오늘 네이버와 구글의 이 싸움은 어느 쪽이 승리가 될지 참 모르겠네. 둘의 싸움이 시작되는. 과연 운명의 시는 누구에게? 두둥 이러면서. 나인틴이 1주년을 맞아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독을 이제 꼽으려고 보니까 뭐 저는 실제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왕가위 감독을 꼽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가위 감독을 꼽는 거는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90년대 우리 나이 땐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 감독하면 왕가위 약간 이런 느낌. 그때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다 빠져. 소설하면 하루키. 그러니까 그거야. 소설 뭐 좋아하세요? 일본 소설 하루키 거 좋아요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 애니메이션 뭐 좋아하세요? 에반게리온 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게 있잖아. 딱
6년, 7년, 8년 네. 요때 그때까지 갔어요, 세계 분위기가 그래서 왕가이는 왠지 꼽으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그런 거 그래서 있어. 저는 그런 거 있어. 키노 이런 게 되게 잘못했다고 봐 저는. 어. 그런 거를 안 보면 되게 무시당하는 맞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있었고 키노의 막 도시에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 영화를 막 정성인 씨가 비벼놨어요. 참가한 예. 잡지죠. 예. 어마어마하게 큰 되게 잡지. 어려워요. 어려운데 맞아, 그걸 맞아. 막 열심히 보면서 맞아. 막 어디 가서 이제 털고 싶은 거지. 그 전에는 스크린 같이 굉장히 스크린, 대중적인 로드쇼, 잡지가 그렇죠. 많았는데 그런 게 훨씬 낫지. 그게 훨씬 근데 낫지. 갑자기 정성윤 씨가 키노. 키노라고 어마어마한 잡지를 시내 냈어요. 21 창간 그러면서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 하루키도 되게 좋아하시나요, 유 기자님? 아, 유 기자님이 예, 저는 하루키의 뭐- 진정한 팬이죠. 저 마라톤 한번 보스턴 마라톤 한번 뛰셔야죠. 아, 죽을 일 있어요. 안 가신 게 다행이야. 아, 예. 아니 거기서 하루키 선생님이 만약에 큰일 당했으면 어쩔 뻔했어. 33번 뛰었다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마라톤. 왕가의 하루키가 거의 세트로 90년대 말에 그랬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상실 시대 끼고 그래서 여기 뭐, 중요한 뭘 보러 가는 어떤 거야. 감독을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데 감독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저는 주성치를 꼽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근데 이게 그 후에만 예를 들면 21세기 들어서만 주성치가 활약을 했으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오래됐어요. 되게 예전부터 오래됐어요.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톰 크루즈 같은 느낌으로 홍콩 영화의 톰 크루즈죠. 계속 넘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정선 작가가 구해준 자료에 보면 그 홍콩 영화 흥행 1, 2위도 주성치 감독님이 감독하신 거예요. 그 주성치가 결국은 사실 느와르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수연이 발굴해냈거든요. 아. 이수연이 80년대 초 이수연이 그 첩혈상홍에 나온 그 네. 경찰, 네. 그 아우, 선한 너무 경찰. 맛있게 나왔다. 주인발과 서로 예, 서로 그- 이렇게 그렇죠. 좀 남자 대 우정을, 남자의 예. 우정과 또 그 이렇게 또 이수연이 대결과. 원래는 70년대에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되게 얼굴이 되게 예뻤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미남 이 배우죠, 미남 배우. 쇼브라더스라고 그 유명한 그 홍콩 영화사 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이트클럽을 막 다니다가 젊은 애 하나가 놀고 있는데 애가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영화 스타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제작하고 이런 영화에 조금씩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큰 게 주성치예요. 아 있어 보여. 그 월에 비치고 있다. 이런 거 키노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 정성일이.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성치 코미디의 제왕으로 알고 계시죠? 사실은 느와르에 비치고 이거 키노에 나오는 표현이야. 이거 좋아 유성재. 마치 아까 시코 털었는데 성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 그 나이트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요. 제가 직접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아니 이수연이랑 술 먹다가 같이 얘기한 것 같아. 쟤 괜찮은데 했던 것 같아 느낌상. 깨알 같은데. 마치 서재필과 이승만이 술을 처먹듯이 미국 나이트에서 그런 느낌이야. 신빙성이 있네. 어쨌든 부끄럽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 잘 섭외한 걸로. 신빙성 잘 있겠지. 섭외했어. 그래요. 저는 그래서 주성치 감독님이 넘버원으로 꼽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거랑은 별개로 주성치 감독님. 근데 주성치 감독의 그 소림축구 같은 영화를 보면요. 네. 이건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코미디를 예술을 S5가 되게 많이 겹칠 것 같아. 뭐 그거 겹칠 수밖에 없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다 나온 것 같아. 지금 거의. 어쩔 수 없지 뭐. 안 나온 게 있나? 다 나왔네 지금. 피해 가는 거지 뭐. 저는 딱 하나 안 나. 딱 하나. 어. 야, 저는 사실 안 겹칠 거예요. 아마. 딱 하나 안 나. 없으니까. 공이 없어서. 그러면 저 홍콩에서 최고의 배우를 한 명 꼽는다 그러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유덕화요. 왜요? 닮아서? 닮아서? 닮아서. 닮아서. 그거 왜 반박할 딴 수가 이유는 없네. 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보지가란 말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 말 나만 썼나? 그 장국영 말은? 아닌가? 나만 썼나? 아니잖아. 왜들 그래? 했어요. 왜들 그래? 제가 그 보지가란 말 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덕화라고 닮았다고. 어쨌든 저 이재익 PD는 유덕화랑 굉장히 닮았어. 닮았어. 유덕화와 이상원 사이에 그 사이에 어디쯤엔가에 제가 그 있습니다. 이상원 씨랑 룸사롱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가씨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치 깜짝 놀랐던 기억이. 김은종 PD랑 10년 차 조정치 요정치. 씨가 술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지. 정인이 깜짝 놀라죠. 예. 어쨌든 저 유덕화고 좋아요. 자 유성재 기자는 저는 뭐 주윤발, 장국영 뭐 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봐서 좋아했는데 최근에 네. 돌아가신 분인데 그 모든 제가 좋아했던 영화에 악역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성규안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아, 이거 봐. 달라 뭔가 유덕화인데 얘는 한국 사람 아니야 규환이? 2009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성규환? 네. 성규완? 성규안. 성규안. 예. 그분이 있는데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이름을 그러니까 심지어 스쳤을 거 아니야. 네이버 근데- 찾아봤더니 이미지 준비 중이야. 아 진짜?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준비 중이야. 나오네. 아 알겠어. 나 알겠어. 네. 얼굴 보면 알아요. 아 얼굴 보면 알아. 어마어마한 악역이야. 이 아저씨 알지? 모든 영화의 악역. 음. 악당 보스 아니면 보스의 오른팔 아니면 막 행동 대장 뭐 악역도 이런 굉장히 걸로. 무서운 네. 악역. 그렇죠. 굉장히 막 그 첩혈상궁의 제일 큰 악역. 그래. 이분이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막 필름이 스쳐 어렸을 시절을 생각하면 막 필름이 스쳐가는데 그 모든 영화에 이 아저씨가
악역으로 나왔던 그지, 거야. 그지. 그래서 돌아가신 걸 보고 나서 아 맞다 이분.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좋아하는 배우 많지만 요 분을 특별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성규환. 야, 무슨 얘기 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성규환 배우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대표작이 뭐예요? 대표작. 다 나왔는데 그냥 나 다 지금 보고 있는데 나왔어. 다 나왔어. 영웅본색, 첩혈상웅 뭐 다 나왔어요. 모든 홍콩 영화 악역으로 다 나왔네. 말하자면 헐리우드 영화의 그 예고를 한 사람이 다 녹음하잖아요.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 보면 늘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들이 비슷하지 이랬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렇지. 정말 검색하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10대의 얼굴이라면 믿을까 하고 이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사셨거든 어렸을 때. 빨래도 좀 들어갔다 나오시고. 최소한 43살 정도 돼 보면 내추럴 43에서 본 네. 악역. 악역. 아 정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이수연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키워줬어요. 너무 블로그에 젊은 시절 성규환 사진이라고 딱 올라왔는데 젊은 시절로 보이지 않아요? 50대로 보입니다. 아 일찍 성규환.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요분은 좀 오늘 방송을 제가 빌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역시 싶어서. 키노야. 예. 우리가 로드쇼라면 그럼. 비남이라고 되는 기자는, 비남. 비남이 뭡니까? 비남. 어디야? 비남이래요. 암인데 비남. 비남? 코 너무- 어딘가 그러면? 너무 어렵다. 네. 이비인 코하고 후과 인후 비인가 뭐 여기 이쪽, 인후 네. 이쪽인가 본데. 상피세포 암이겠네. 뭐 모든 암의 90%가 상피세포 암이긴 하지만 그러면 김은종 PD는 누구? 아 저는 사실은 이거 저 충격 고백인데 네. 이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네. 충격 쇼크예요. 이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네. 제가 사실은 이 배우 때문에 네. 중문과를 들어갔습니다. 오. 여자네 여자. 그래서 여자야.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제가 정말 중문과를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문과를 한번 들어가서 만나볼까? 중국어를 열심히 하면서 중문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이 배우를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헛된 희망이 있었어요. 느낌적인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어릴 때는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괜히 왠지 이 배우를 위해서 저는 중문과를 들어갔습니다. 이 배우는 바로 구숙정. 그 얘기 한 적이 있다. 구숙정은 정말 이 홍콩 영화를 좀 보셨다는 홍콩 영화 좀 보셨다는 분들은 구숙정을 논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풀려. 구숙정 아세요? 맞아요. 논해주세요. 아니 정나고양? 또 바로 나오네. 정나고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구숙정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홍콩 영화에 어마어마한 감독들이 등장을 했지만 저는 사실은 홍콩 영화에 이분에게 많은 부분들이 비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좀 비슷한가? 비슷한가? 아무튼 이 새끼 캐릭터도 빼서 멘트도 빼서 이제 이건 어디다 비치고 있나? 바나나에 비치고 있나? 좀 많이 비치고 있어 여기저기. 정말 훌륭한 뭐 오우삼, 서극, 뭐 왕가의 훌륭한 감독님들에게 비치고 있는 부분이 이만큼 있다면 저는 반대로 그만큼 50% 정도는 이 감독에게 비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홍콩 영화의 영화를 함께한 분인데 왕정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정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강우석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콩 영화가 화랑일 때 뭐 웬만한 영화는 다 이 사람 제작 아니면 감독이야. 하여튼 참여를 했다. 저도 많이 홍콩 영화를 많이 안 봤는데도 그 왕정, 왕정이라는 그 한자가 맞아요. 날일자 세 개 있는. 엄청 많이 익숙하지. 왕정 익숙하지. 왜냐면 그 당시에 나왔던 웬만한 홍콩 영화는 이 사람의 관여가 안 된 영화가 없었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다작이냐면 이재익 PD는 싸다기 때리고 전리 보낼 사람이야. 정말?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월간 이재익이라고 우리가 하잖아. 이 사람은 주간 왕정. 보통 홍콩 영화의 당시 평균적인 촬영 일수가 40일이었어요. 네네. 한 달 10일 정도가 촬영 일수였어요. 프리프로덕션 빼고 촬영 일수가 보통 40일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름 만에 한 편씩 뚝딱뚝딱. 남기남 감독이야. 남기남 감독. 남기남이 우리나라 있다면 남기남 감독이야. 사실은 남기남에 더 가까워요. 강우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영화 찍는 스타일은 남기남인데 왜 제가 이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는 얘기를 했냐면 좋은 훌륭한 작품들을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영화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촬영 조수, 조명 조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야 돼요. 먹고 살아야지. 왕가의 영화만 찍을 수가 없어. 2년에 한 번씩 왕가의 영화만 찍어서는 동사소독 찍고 앉아 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지. 왕가에만 먹고 사는 거지. 동사소독 3년씩 4년씩 걸려서 찍고 있다가는 스태프들은 다 죽죠. 다 죽죠. 근데 이런 왕정 감독 같은 사람들이 밑에서 깔아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자기는 그런 후진 작품을 찍으면서 그런 왕가이나 서극이나 뭐 이런 오우상 같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찍을 수 비치고 있는 있네, 비치고 있어. 비치고 있네. 토양을 만들어준 사람이 돈도 꿔줬을지도 몰라. 그죠? 이제 토양을 만들어줬는데 이 왕정의
말하자면 그 가장 최고의 총애하는 여배우가 바로 구숙정입니다. 이 구숙정이 찻잣? 저는 사실 100% 자시지. 100%그 혐의를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혐의를 지울 수 없댄다. 정말 혐의를 지울 수 없어. 페르소나는 왜 안 썼어? 페르소나네. 페르소나는 아니야. 왜냐면 페르소나 100%야. 이건 100%.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구숙정이라는 배우는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이영거라고 주연했던 의천도령기 같은 작품들이 있어요. 보면 너무 귀여워. 정말 이쁘긴 이뻐요. 근데 이제 의천도령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숙정에 대해서 반만하는 사람들이고 전 잘은 몰라. 그 영화만 봤어. 정나고양 정도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 나와주고 진짜 아는 사사람들은 외전 해옥란 정도 나와주면 구숙정의 어디 저 왕팬. 유기용 계란 같아. 유정란 같아. 무슨 왜 뭐? 무슨 란이요? 외전 아니야 그 외전. 외전 할 때 외전. 구미호 외전 뭐 이런 거 할 때. 외전 해옥란. 해옥란 사람 이름 아니야? 달걀 이름 같은데? 서태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어떤 팩션 같은 영화예요. 근데 영화인데 만약에 구숙정을 정말 좋아하는 홍콩 영화 팬이 계시다면은 외전 해옥란을 진짜 강추합니다. 이 영화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니까 정말. 김은혁 PD가 중국어를 전공한 게 아니라 중국 영어를 전공했네. 아니야. 구숙정을 전공. 중국 여자를 전공. 구숙정을 전공했네. 구숙정을. 서태후 나오니까 갑자기 힘차요. 사실 중국 그 역사에 가장 저 굵은 줄을 남긴 여성이 2명 있다 그러면 이제 칙천무 무칙천하고 그다음에 서태후 씨잖아요. 그렇지. 서태후 씨. 서태후님 모셨습니다. 고객님. 태우가 잘해. 잘해 걔가. 깔끔해. 태우가. 구숙정을 그래서 꼽는다. 구숙정은 정말 최고의 배우예요. 뭐 관지림, 뭐 글로리아이, 그렇죠. 뭐 임청아, 왕조연 수많은 여배우들이 정말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임청아하고 왕조연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왕조연 같은 경우에는 그 밀키스의 크리미. 그 대항마 크리미. 우천년 인기 많았고. 크리미 선전 많았고 또 농구 선수였던. 엄청 크고. 대만 출신의 농구 선수. 그러니까 있고 5천년도 인기 많았죠. 5천년 우리나라에서는. 천장지구 때문에. 천장지구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양자경 선생님도 계셔. 양자경도 있었지. 은근히 섹시한 느낌이 있었어 양자경이. 어떤 매연방 농익은 그쵸? 여인의 그런- 매연방은 벌써 이름이 매연방. 끝나. 이름이 매연방이야. 두기봉 감독 매연방 주연. 이러면은 일단은 봐야 돼. 아니 이름이 포르노야 매운방은. 왠지 이름으로 그냥 딱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매연방. 저는 그 뭐 왕정 감독한테 이제 홍콩 영화가 비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토양을 만들어. 야 오늘 왜 이렇게 비질? 여기 은행이니? 여기가 러시아 캐시야. 너무 미쳤다 우리. 뭐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 우리는 우리가 비치고 있는 사람을 입고 있어요. 최고의 배우로. 우리가 사정봉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서정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사정봉 최고의 배우를 꼽는데 사정봉 얘기를 왜 한 번도 안 찾아보니까 해? 재밌는 게 영웅본색 원이 그 60년대 영화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뭐 형 동생이 경찰이고 뭐 빵에 살고 나와서 개과천선하는데 뭐 이런 내용 그 영웅본색이라고 예전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작 영웅본색의 주인공이 사정봉의 아버지였다. 이름이 사현. 아버지 이름이 사현. 참 잘났네. 근데 아버지 이름은 사현인데 왜 아들 이름은 사정봉이야? 정봉이.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거 아닐까? 정봉이. 그렇게 살고 싶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하면서. 어쨌든 그 우리 사정봉 근데- 님께는 네. 우리가 정말 빚을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좀 갚아드려야 돼. 프로그램 전체가 빚을 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쩜 우린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몰라. 어쩜 우린. 아니 근데 그 사정봉 선생님은 사실 영화도 영화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진짜 멋있잖아요. 그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이 났을 때 이 대응이라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을 보면 진짜 대인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정말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로는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걸 그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역시 사람은 이름대로 간다고. 이름을 잘 토니 지었기 스타크도 때문에. 혀 잘못 눌렀다가 집이 쑥 대밭이는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도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어쨌든 우리 주소 한번 잘못 갔다가 사정봉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동생 사정정 씨도 역시 자매품 사정정도 사정정. 그래도 보면 장백지랑 둘이 러브 스토리는 조금 묘한 데가 있어요. 둘이 정말 징글징글하면서 못 헤어지는 사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둘을 보면서 얘 둘은 징글징글한 사이구나. 그래서 일단 사정봉이란 배우를 꼽고 싶었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2명인데
그 양조위하고 이소룡이에요. 양조위는 좋죠. 양조위는 사실 언제 좋아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긴 유명했지만 의천도룡기라고 이렇게 그래. 저 비디오방 가면 20개 있는 테이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연 영화 의천도룡기도 있고 네. 비디오 가게 있고. 가면은 나도 많이 맨 봤어요. 위에 많이 꼭대기에 40개짜리, 60개짜리 뭐 40개짜리 초류향 의천도룡기 쫙 다 붙여야 그림 하나가 나와. 다 붙여요. 하나도 다 빠지면 붙여야 돼, 그림이 다 붙여야 있어야 돼. 돼. 퍼즐이야 퍼즐. 의천도룡이 한 번 집잖아? 그 다음부터는 비디오 가게 아저씨랑 절친된다. 왜냐하면 이건 40개, 60개짜리기 때문에 아저씨한테 투게더 하나 안기고서 개당 한 200원씩 이렇게 DC에서 보는 게 더 싸거든. 절친될 수밖에 없는 무협 영화들. 제가 60개짜리. 국민학교 5학년 땐가 4학년 땐가 이제 처음 의천도룡기를 접했어요. 근데 중인데 다 머리가 있어. 모자 쓰고 있고. 그리고 막 무슨 무인 노래는데 막 계단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세트야. 너무 이상해. 근데 너무 재밌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영웅문이라는 소설을 국민학교 4학년 영웅문 때가 재밌죠. 접했는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비디오로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 저 영웅문 시리즈가 이제 그 뭐죠? 사조영웅전, 사조영웅전, 신조협력, 네. 의천도룡기 이렇게 네. 있잖아요. 신조협력을 보는데 외파리의 전통이 거기 시작. 신조협력에서 야 이거 비디오로 나오면 신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신조협력가 졸라 그, 전파지야. 그러니까 이 한 팔이 없는 그 외파리 검객. 양과죠. 양과, 양과가 소용료의 이제 사랑 소용료의 얘기죠. 사랑 얘기인데 양과의 절친 아니 친구지니까 그 파트너로 사부이자 예. 파트너로 새가 나와요. 큰 새가 나오는 신조라는 게 나오는데 한 10배쯤 큰 야 거. 이게 어떻게 거대한 표현이 될까 그- 했더니 정말 사람이 들어가서 완전 완전 CG가 아니라 완전히 인형 그러니까 와 그리고 의천도룡기에도 그 무슨 저 장무기의 사숙 뭐 삼촌쯤 되는 그 무슨 사손. 금모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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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손 사손 사자왕이라고도 나오는데 하는 그 사람 사자분장을 하고 나와. 그러니까 진짜 분장과 소품을 하고 보면 야, 티라노의 발톱이 더 근데 위에 진짜 있어. 스토리는 재밌는데 이게 너무 현실감이 없는 거야. 보면 티라노의 진짜 발톱이 홍콩 나. 영화가 되게 용감했던 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중인데 머리 안 밀고 그냥 모자 써. 그리고 뭐 청익보광 뭐 위 누구는 나쁜 놈인데 아니 나쁜 놈 아니에요. 우리 나쁜 편이요. 놈 명교의 명교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근데 사람을 원래 나쁜 사람이었잖아, 그쵸? 편보광 위 누구지? 하여튼 그 갑자기 사람 피를 먹는 위일소 맞다, 맞다.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경공을 되게 잘 쓰는데 음. 그 사람이 이제 피 먹는 사정이 사실은 있는 그렇죠. 게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 내공 내공을 수련하다 유지- 잘못돼가지고 그렇죠. 그래갖고 나 처음엔 나쁜 놈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편이 사실은 돼서 우리 믿음직한 우리 편. 장무기의 수화가 되죠, 결국. 편보광 아니 근데 사실 머리를 깎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2주 있다가 왕정감독 작품 찍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작품을 위해서 머리 깎아버리면 왕정은 뭐가 되냐고 지금 2주 있다 찍어야 되는데 그래 진짜 넘어가는 거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깎았다 치고. 그렇지. 그래서 홍콩 영화는 했다 치고. 저 김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명보의 주필인 김용 선생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소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영웅문 시리즈도 그렇고 뭐 소강호 그다음에 철룡팔부 이런 엄청난 걸 쓰셨는데 그 소설이 사실은 그러니까 무협 소설로서도 뛰어나지만 문학 작품으로서도 되게 뛰어나요. 왜냐하면 팩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하고 교묘하게 이어붙여가지고 역사가 마치 정말 그렇게 전개된 것 같은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도 뭐 쿠쿠티무르라고 하는 원나라 사람들도 등장하고 악비라고 하는 사람들 등장 역사하고 교묘하게 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좀 슬픈 거는 뭐냐면 본인은 그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진 않아요. 어마어마한 삼국지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나 이런 거에 언급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 포르노 배우를 찍은 배우, 그러니까 포르노 영화를 찍은 배우가 나중에 이제 잘 돼서 예를 들면 실베스타 스텔론처럼 그러면 그 포르노 영화 얘기하는 걸 좋아하겠냐고. 자기는 잡지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쓴 소설이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 싫으니까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럴 만한 소설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소설이거든요. 그 지난번에 이승우 PD가 지적했던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분 계시잖아요. 네. 그 평가 절하받는 그 뭐지 뭐 피해 이영도 선생님. 이영도 선생님 같은 저는 드래곤 이 라자. 이 김용 작가 같은 김용 사람은 작가는 동양의 톨킨 정도 되는 거 아니야? 톨킨을 저는 인정하는구나. 넘어갔다. 유기자 인정해. 근데 저는 이 김용 같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노벨 문학상 타야 되는데 요즘 너무 뭐예요, 가씨? 평가 아니 절하돼 있어. 명보라는 잡지 주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것만 하고 있어. 아니 근데 너무 평가 절하돼 있어. 어. 왜 그 작품을 왜 그렇게 우리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평가절하하는 건 그럴 수 있어. 이영도 선생님을 딴 사람이 평가절하한 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그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겸손한 분인데. 너무 어마어마한 소설이라. 겸손한 분이야. 저랑 만나봐야겠는데요. 섞어야겠는데? 정말 반만 좀 섞였으면 좋겠다. 반만 좀 섞였으면 좋겠다. 아니 원더플라디오를 쓰고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유 너무 좋은 작품이지. 그래서 김용 작가님은 가족 영화이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가족 영화이기 참 때문에. 가족 같네. 가족 같아.
온 가족이. 그래서 온 가족이. 김용 선생님의 홍콩 그렇죠. 영화가 사실 비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동사서독이라고 하는 영화도 김용 선생님의 그 영웅문 시리즈에 나오는 그 이제 캐릭터. 5대 캐릭터 네. 중에 이제 2명인데 사실은 거기에 모티브를 다 그대로 따온 거기 서독 때문에 구양봉과 서독. 동사 아. 황학사 동사서독 남재 북승 북계 남재 북계 남재 북계 네. 중환동. 그 원래 남재가 이제 중이었는데 남재 아니, 선생님이 단시잖아요. 네, 왕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중이 되죠. 일양지를 쓰시는 머리를 깎고 중에 들어가죠. 네네. 승훈아, 네가 그런 걸 다 읽느라고 소설을 완성 못한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알겠지. 그거 다 읽느라고 소설을 완성 못한 거야. 그러네. 또 많아 이게 무협소설은 60권짜리 다 읽는데 어디 많아. 이걸 쓰니? 야, 의촌 도령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번에 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이승훈 PD도 여기다가 지금 써놨나? 저 원고에 써놨나? 뭐요? 야 원고에 원고 자짤 있냐 자짤? 자짠 제가 몇 개 써놨죠. 써놨니? 오늘 자짠과 다음 주 자짠을 심지어 구별해서 써놨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도 자짠을 해야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내가 자짤을 고민을 하다가 의촌 도령기에 보면은 네. 거기에 소림, 무당, 아미, 골륜, 화산 어마어마한 문파들이 등장을 나도 합니다. 다 기억이 안 난다 그거. 멸절 사태가 이제 많이 아미파의 나왔던 거 여중. 기억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 주지하고 먹죠.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결투를 그래. 벌여요. 저기 납시 나오지 마. 요걸 계산하니까 한 78 팩토리얼 정도가 자짜시 요거 뭐 왜냐면 1대1 말고 2썸, 3썸까지 계산하고 뭐 남남까지 계산을 하니까 아, 그러네. 78 팩토리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의촌 도령기로 자짜스 올킬이다. 올킬이야. 메일로 누가 그랬잖아. 김은영 PD 실력을 보여달라는데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어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보여주고 창의적이다. 있어. 78 팩토리얼이 나올 줄은 상상.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김은영 PD 중무가 인정한다 내가. 이거 순열 조합으로 따져가지고 못 이겨. 산 속에 으슥한 데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러니까 막 동굴도 많고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아래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순열이 아니라 이게 또 하나하나 그거 다 계산해줘야 돼. 그것까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78 팩토리얼 나옵니다. 그렇죠. 예. 난 의욕을 잃었어. 이거 한 방으로 끝이 나. 진짜. 헐리우드 영화가 괜히 사이즈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야.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오늘 자짜는 이거 하고 그러면 유성재 기자가 준비해 왔을 테니까 유성재 기자 자짜 나는 듣고 잡잣을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야. 졸라 많아. 예를 들면 통방불편만 봐도 이영걸이랑 임청아랑 잤을까? 그래 그런 거 많지. 아니 뭐 그런 나는 느와르 중심이니까 느와르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피어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첩혈쌍홍에서 주윤발과 이수연은 뭘까? 뭐 벌써 이런 제목이 거지. 쌍홍인데 그건 잤지. 그럼. 제목에서 이미 첩혈쌍홍 안 잤겠냐고. 첩혈쌍홍인데. 피어로 갈 수밖에 우리는 그 정도는 동거야 거의. 그럼. 그 정도는 우리 제목에 딱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왕가의 진짜 감독이 몰라. 나중에 해피투게더를 만든 그렇지. 걸로. 아니 제목이 영웅 본색이야. 안 잤겠냐고. 우리는 그 정도 이미 동거하고 한 2명 입양하고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이영걸 임청아가 왜 애매하냐면 사실 임청아가 남자였잖아 남자. 규화 버전 때문에. 트랜스젠더인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영걸 임청아의 자짜 이런 게 이제 애매까리하지. 임청아 끝까지 안 줬을 뭐 수 있다. 78 팩토리얼로 이미 끝이다 이제. 끝이야 뭔 얘기를 더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이쯤에서 1부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유성재 기자의 베스트 3 한번 들어보고 오늘 뭐 했는데 다 마무리하냐? 78 팩토리얼. 78 팩토리얼. 끝 마무리야. 아이고. 저는 뭐 저의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영웅본색 1, 2와 첩혈쌍홍이 여전히 베스트 3입니다. 영웅본색 1, 2, 3는 빼고. 끝까지 진짜 좋아. 첩혈쌍홍. 첩혈쌍홍. 예. 야. 혹시나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부럽습니다. 근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별 5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홍콩 영화라는 거는 그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 가장 어리고 감수성 예민한 중이병 돋을 시절에 때, 중이병 돋을 때. 그럴 지금 때 본 보면 못 영화라 봐. 지금 보면은 좀 유치하고 저기서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막 그 머릿속으로 한 번 감수성이 보고 나서 막 예민할 때. 생각하고 성냥개비 물고 성냥개비를 다니고 물까? 그리고 막 저 베레타 뭐 MP5 총 사가지고 막 비비탄 총 사가지고 한참 어릴 때 이런, 비비탄 좋아하고 놀 그런 때 시절. 그런 그 시절에 놀던 추억이 같이 그 버무려져 있어서 되게 지금도 그립고 한데 사실 지금 보면 그렇게 영화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여전히 그래도 베스트 3는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는 녹아 있잖아. 그 그렇죠. 영화가 우리 사춘기 때는 첩혈쌍홍의 그 옆청문이 노래 부르는 거. 그렇죠. 야, 이런 거 아직도 듣고 싶어지잖아요. 그거를 비디오 틀어놓고 땄대니까 그 노래를 그 노래를. 옆청문이 막 네.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을 그렇죠. 정말 예술이다. 그 다음에 총소리까지 다 녹음돼 있어요. 노래가 나오다가 싹 디졸버 되면서 문이 트르륵 열리면서 드륵 탕탕탕 열리고 쏘거든. 탕탕탕 할 때 엄마가 성재야 와서 밥 먹어.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 아이씨 막 이러고 이제 그런 거죠. 네. 그거를 테이프 늘어지도록 들었었죠. 좋네요. 영웅문색 1, 2 초편상까지. 깔끔하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2부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메일 소개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저희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시네타운 19@gmail.com입니다. CINETOWN 시네타운 숫자 19 @gmail.com. 유성재 기자가 진짜 2부도 같이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야 휴가 추구해. 더 이상 이제 미천이 없어요. 위험해요. 이 사람 지금 무슨 빚지고 있는 사람이야. 야, 너 우리 지금 빚지고 있는 사람이야. 야, 미천이 없다니 우리는 다 빚지고 있어. 야, 지금 우리 다 땡겨 쓰는 거야. 우리 뱅크럽트 된 상황이야. 이 굉장히 팬덤이 나 정말 강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진짜로 유성재 기자가 있어서 오늘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뭔가 입체적이고 권위가 생겨서 어마어마했어요. 깊이 있는 느낌. 그동안 우리에게 권위가 없었잖아. 권위가 생겼어. 우리가 그동안 로드쇼였다면 키노를 만들어주고 간 사람이야. 어마어마하네. 우린 맥심이었지. 맥심. 맥심이 되고 싶었지. 썬데이 서울. 그래. 저거 봤어요. 그 사진. 사진. 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뭐 지금이라도 맥심으로 옮기실래요? 저는 경력 기자로? 글을 못 써서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 유성재 기자님 오늘 정말 출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가능하면 2부도 저희가 녹음 시간을 바꿔서라도 한번 유성재 기자를 다시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자,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배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주년 기념일인데 나 때문에 허접해진 52회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사람 일,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사람 일, 다시 오지 않았으면 했던 내일. 사랑에 푹 빠져보려고 했었지, 제대로 한 번 빠진 적도 있었지, 헤어나오기도 참 힘들었지. 얻어내기도 힘들었던, 끝난 후에도 허무했던, 이제 정말 내게 다시 어떤 그 의미들이. 그래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래, 그렇게 가깝다가도 멀어지곤 해. 이제 무덤덤해진 내 모습에 후회가 돼. 맘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돼. 웃기잖아 모두 강한 척, 우습잖아 모두 착한 척, 굳은 얼굴로 근엄한 척. 기대를 했지만 대가는 썼어, 하늘을 봤지만 표정이 없어. 허전했어 뒤를 돌아봤지만. 왜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왜 너는 내게 아무 말을 않고, 왜 나만 맨날 나쁜 놈이 되고 집어치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